100세 이상 장수하는 노인들, 센테나리언들의 식단과 식사 루틴에는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블루존이라 불리는 장수 지역, 일본 오키나와, 이탈리아 사르디니아, 그리스 이카리아, 미국 로마린다, 코스타리카 니코야의 노인들의 식습관을 보면 장수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장수 노인들의 식단 구성, 식사 방식, 루틴을 알아보겠습니다. 화면을 2번 누르시면 시작합니다. 장수 노인의 식단 특징 6가지. 첫째, 식물성 중심 식단. 전체 섭취 식품의 약 90에서 95%가 식물성 채소, 과일, 통곡물, 콩류, 견과류가 기본. 콩, 특히 검정콩, 병아리콩, 렌틸콩은 단백질 공급원이 됩니다. 둘째, 적은 육류 소비. 붉은 고기 주 1에서 2회 이하로, 고기는 반찬이 아닌 곁들임 수준이고, 생선은 일주일에 2에서 3회 정도 소량 섭취합니다. 셋째, 가공식품 및 설탕 제한. 인스턴트, 정제 탄수화물 거의 없고 설탕은 특별한 날 외에는 자제합니다. 그 대신 천연당인 꿀, 과일, 고구마 등을 활용합니다. 넷째, 건강한 지방 섭취. 올리브유, 아보카도, 견과류, 씨앗류로 트랜스 지방은 거의 없습니다. 다섯째, 발효식품 섭취. 일본 오키나와에서는 된장, 청국장, 나토, 그리스 이카리아에는 요거트, 피클, 치즈염도 낮음. 여섯째, 제철 지역 식재료. 멀리서 온 식품보다 지역 농산물을 제철에 섭취하고 현지에서 나는 음식 위주로 신선하게 조리해서 섭취합니다. 식사 루틴과 생활 습관 5가지. 첫째, 과식하지 않기. 80% 포만 원칙으로. 오키나와의 하라아치부는 배가 80% 찼을 때 수저를 내려놓는 습관을 말합니다. 둘째, 아침은 풍성하게, 저녁은 소박하게. 아침은 따뜻한 수프, 현미밥, 채소 반찬, 된장국 등. 점심은 식물성 단백질 중심으로 다양하게. 저녁은 매우 가볍게, 때로는 생략하기도 합니다. 셋째, 하루 세끼 정해진 시간에 식사. 불규칙한 간식 습관이 없고 배고픔과 식사 사이 균형을 유지합니다. 넷째, 혼자 먹지 않고 함께 먹기. 가족, 친구들과 함께 대화하며 천천히 씹어 먹는 식사 문화입니다. 다섯째, 직접 재배한 식재료 사용. 텃밭, 마당 등에서 채소와 과일을 직접 키움으로써 식재료와 요리에 대한 애정이 깊습니다. 정리해보면 장수 노인들의 식사는 단순합니다. 자연에 가깝고 절제된 식사 습관과 공동체 중심의 식사 문화가 오래 사는 비결입니다. 오늘 하루 나의 식탁도 다시 돌아보면 어떨까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으로 건강식 습관 만들어가요. 여러분, 혈액은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 몸에는 또 하나의 숨겨진 순환 시스템이 있습니다. 바로 림프입니다. 혈액보다 덜 알려졌지만 면역력과 노폐물 배출에 있어서는 절대적인 역할을 합니다. 오늘은 림프 순환의 비밀과 림프 흐름을 막는 습관, 그리고 이를 풀어주는 간단한 운동을 알려드립니다. 림프액은 우리 몸 구석구석을 돌며 세균, 독소, 노폐물을 걸러냅니다. 하지만 림프 순환이 막히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면역력이 떨어지고 쉽게 붓고 만성 피로와 염증까지 생기게 됩니다. 심하면 각종 질환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림프가 막히면 암세포도 더 빨리 자랄 수 있다는 사실 들어보셨나요? 림프는 혈액처럼 심장이 펌프질을 해주는 게 아닙니다. 그 대신 근육의 움직임과 호흡이 펌프 역할을 하죠. 그래서 운동이 부족하거나 오래 앉아있거나 잘못된 자세를 유지하면 림프가 막히게 됩니다. 림프절은 겨드랑이, 목, 사타구니 등 곳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독소와 세균을 걸러내는데 림프가 정체되면 쓰레기가 쌓인 하수도처럼 몸이 무거워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림프를 시원하게 흐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3가지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작은 움직임을 자주 하기. 1시간 이상 같은 자세로 앉아있지 말고 가볍게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해주세요. 둘째, 깊은 복식 호흡. 림프는 횡격막의 움직임에 따라 순환되기 때문에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내쉬는 것만으로도 림프 순환이 활발해집니다. 복식 호흡은 4초 들이마시고 6초 내쉬는 리듬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셋째, 간단한 림프 마사지. 귀 밑에서 목을 따라 쇄골 쪽으로 가볍게 쓸어내리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를 부드럽게 눌러주면 림프 흐름이 개선됩니다. 목 림프 마사지는 하루 1분만 해도 부종이 줄어듭니다. 이 3가지만 해도 몸이 훨씬 가볍고 면역력이 살아나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림프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건강의 숨은 열쇠입니다. 림프가 막히면 병이 오고 림프가 잘 흐르면 면역력이 강해집니다. 오늘부터 작은 움직임과 호흡,
그리고 림프 마사지로 몸속 하수도를 깨끗하게 관리해보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습관을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건강한 림프 흐름을 만드는 또 하나의 힘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몸 안에는 세포시계가 있습니다. 바로 텔로미어인데요. 이 시계가 짧아질수록 세포는 늙고 결국 질병과 노화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 이 세포, 시계를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과학적으로 밝혀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노벨상으로 증명된 세포 시계 되돌리기 프로젝트의 비밀을 알려드립니다. 화면 톡톡 2번 두드리고 바로 시작할게요. 텔로미어란 무엇일까요? 텔로미어는 염색체 끝에 달린 보호막입니다. 세포가 분열할 때마다 조금씩 잘려나가고 결국 너무 짧아지면 세포가 더 이상 분열하지 못해 노화가 시작되죠. 즉, 텔로미어는 세포의 수명시계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2009년 이 텔로미어와 관련된 연구로 과학자들이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습니다. 이 발견 덕분에 우리는 노화가 단순한 숙명이 아니라 어느 정도 조절 가능한 과정임을 알게 된 겁니다. 과학자들은 텔로미어를 되돌리려는 여러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첫째, 텔로머라제라는 효소를 활성화하면 텔로미어를 다시 길게 만들 수 있습니다. 문제는 암세포도 이 효소를 이용해 무한히 분열한다는 점이죠. 그래서 안전하게 활용하는 방법이 연구 중입니다. 둘째, 생활 습관만으로도 텔로미어를 보호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은 텔로미어 단축 속도를 늦추고 채소, 과일, 견과류가 풍부한 식단은 세포 손상을 막아줍니다. 셋째, 명상과 스트레스 관리 역시 텔로미어 보호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하버드와 캘리포니아 의대 연구에서 밝혀졌습니다. 즉, 우리가 선택하는 매일의 습관이 곧 세포 시계를 되돌리는 열쇠라는 거죠. 그렇다면 시청자분들이 바로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텔로미어 루틴 3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매일 30분 걷기. 이것은 혈관 건강과 함께 텔로미어 단축 속도를 늦춘다는 과학적 근거가 있습니다. 둘째, 채소와 과일 위주의 항산화 식단. DNA 손상을 줄이고 세포 수명을 연장합니다. 셋째, 충분한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 만성 스트레스는 텔로미어를 급속도로 짧게 만들지만 명상이나 요가 같은 습관은 반대로 보호 효과가 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작은 습관의 변화가 세포 차원에서 노화 시계를 되돌리는 힘을 발휘하는 겁니다. 결국 특별한 비밀은 없습니다. 늘 강조되는 습관은 그만큼 중요하고 기본이 된다는 것입니다. 기본이야말로 수십 년 연구 끝에 증명된 것으로 꾸준히 실천하는 것, 그것이 노화의 속도를 늦추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하죠. 하지만 세포 속 텔로미어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작은 습관을 바꾼다면 여러분도 세포 시계를 되돌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과학적 근거로 검증된 건강정보 알려드릴 테니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 인생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여러분,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 몸속에서는 어느 순간부터 급격히 노화의 속도가 빨라지는 시점이 있습니다. 바로 45세에서 55세 중년기인데요. 오늘은 과학적 연구로 밝혀진 중년 노화 가속 현상과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생활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과학이 말하는 노화 가속 구간. 최근 프로테오믹 시계 연구에 따르면 사람의 혈액 속 단백질 패턴을 분석했을 때 3번의 급격한 변화 시점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중 가장 큰 변화가 중년기, 약 45세에서 55세에 발견되었죠. 이 시기에 신체는 근육량 감소, 호르몬 변화, 대사 기능 저하, 인지 능력 저하가 동시에 나타나면서 생물학적 나이가 실제 나이보다 빠르게 진행됩니다. 쉽게 말하면 45세 이후에는 속으로 1년이 1.5년처럼 흐른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나이대라도 어떤 사람은 50대인데 40대처럼 젊어 보이고 어떤 사람은 60대처럼 노화가 빨리 오는 차이가 생기는 것이죠. 둘째, 노화 가속을 늦추는 생활 습관 3가지. 1. 근육을 지켜라. 매일 30분 근력 운동에 유산소 운동. 근육량은 노화 속도의 가장 큰 지표 중 하나입니다. 하버드 의학대학원 연구에 따르면 주 3회 이상의 근력 운동을 하는 사람은 같은 나이대보다 생물학적 나이가 5년 젊게 유지된다고 합니다. 유산소 운동과 병행하면 심장, 혈관, 뇌 건강까지 동시에 지킬 수 있습니다. 이 단백질과 항산화 식품, 중년 식단 전략. 45세 이후에는 단백질 요구량이 증가합니다. 체중 1kg당 1.2g 이상 단백질을 섭취해야 근육 손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항산화 식품 블루베리, 녹차, 토마토, 견과류를 포함하면 세포 속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 노화 속도를 늦춥니다. 특히 한국 중년에게 흔한 고혈압 지방간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3.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와 호르몬 균형 유지.
수면 부족은 노화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높이고 성장 호르몬 분비를 줄여 회복력을 떨어뜨립니다. 미국 수면학회 연구에 따르면 하루 6시간 이하 수면을 지속적으로 하는 중년은 10년 내 치매 위험이 30% 증가했습니다. 명상, 요가, 호흡법 같은 간단한 스트레스 관리 습관이 노화 속도를 늦추는 데 효과적입니다. 셋째, 지금 당장 실천할 한 주 루틴. 월수금은 근력 운동 30분, 스쿼트, 플랭크, 푸시업, 화목토는 가벼운 유산소, 30분 걷기, 자전거, 수영. 매일은 단백질 위주 식사 두부, 계란, 생선, 닭가슴살, 항산화 간식 견과류 한 줌, 블루베리 한 컵. 7시간 숙면과 스마트폰 줄이기. 여러분, 45세 이후는 단순히 나이가 드는 게 아니라 노화 속도가 가속되는 전환점입니다. 하지만 생활 습관만 잘 관리해도 생물학적 나이를 5년, 10년 젊게 유지할 수 있다는 사실. 오늘부터 작은 습관 하나씩 바꿔보시는 건 어떨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고 더 유익한 영상으로 또 만나요. 매일 아침 마시는 커피컵, 사용하는 샴푸와 로션,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 이 모든 것 속에 프탈레이트라는 화학물질이 숨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호르몬과 면역, 심지어 생식 건강까지 조용히 흔들고 있습니다. 프탈레이트란 무엇일까요? 프탈레이트는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하고 유연하게 만드는 가소제입니다. PVC 바닥재, 비닐, 포장재는 물론 화장품, 방향제, 세제, 심지어 의료기구까지 아주 널리 사용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프탈레이트를 숨은 환경호르몬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프탈레이트가 우리 몸에 끼치는 영향 5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호르몬 교란입니다. 남성에게서는 정자수 감소와 테스토스테론 억제로 불임 위험이 커지고 여성은 배란장애, 생리불순, 조기 폐경 등과 관련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둘째, 임신과 태아 건강입니다. 임신부가 고농도 프탈레이트에 노출되면 조산 위험이 높아지고 태아 뇌 발달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셋째, 대사질환과 비만입니다. 프탈레이트는 지방세포의 발달을 촉진해 비만과 인슐린 저항성을 일으키고 제2형 당뇨병 위험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넷째, 심혈관 질환 위험입니다. 혈압을 높이고 동맥을 딱딱하게 만들 수 있다는 연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암과 면역 문제까지. 유방암, 고환암과의 연관성 가능성이 제기되고 아이들에서는 천식 알레르기, ADHD와의 관련성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프탈레이트는 생각보다 쉽게 우리 몸으로 들어옵니다.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와 포장재에서 음식으로 스며들고 향이 강한 방향제, 샴푸, 로션, 네일 제품 속에도 숨어 있습니다. 심지어 전자레인지에 플라스틱 용기를 넣으면 더 많이 녹아나올 수 있죠. 그렇다면 어떻게 노출을 줄일 수 있을까요? 일회용 플라스틱 대신 유리나 스테인리스 사용, 전자레인지에 플라스틱 용기 넣지 않기, 무향 화장품과 세제 선택, 가공식품보다 신선한 재료 먹기, 집안 환기와 청소로 미세 플라스틱 먼지 줄이기. 완벽하게 피할 순 없지만 생활 속 작은 실천이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화학물질, 프탈레이트. 오늘부터 한 가지 습관만 바꿔도 우리 몸은 더 안전해질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여러분은 프탈레이트를 어떻게 줄이고 계신지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요즘 궤양성 대장염과 크론병 들어보셨나요? 예전에는 드문 병이었지만 최근엔 젊은 사람들, 심지어 10대에서도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궤양성 대장염과 크론병은 모두 자가 면역 반응으로 장에 만성적인 염증이 생기는 병입니다. 장내 세균이나 음식물에 대해 면역 체계가 과도하게 반응하면서 장 점막이 손상되고 설사, 혈변복통 같은 증상이 반복됩니다. 궤양성 대장염은 주로 대장 표면에 연속적으로 염증이 생기는 병이고 크론병은 소화관 어디든 깊게 파고드는 염증이 생기는 병입니다. 그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식습관인데요. 오늘은 이 2가지 염증성 장질환을 폭발적으로 늘리고 있는 위험한 식습관 7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고지방 가공식품. 햄버거, 치킨, 피자 맛은 있지만 장에는 치명적입니다. 튀김류와 가공육에 들어있는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은 장내 유익균을 줄이고 염증을 일으키는 세균을 늘립니다. 연구에 따르면 크론병 환자는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을수록 재발률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둘째, 고당정제 탄수화물. 달콤한 디저트, 탄산음료, 흰빵, 라면 같은 정제 탄수화물도 문제입니다. 이런 음식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장내 세균의 균형을 무너뜨려 장 점막에 염증을 만듭니다. 특히 청소년들의 IBD 발병률 증가와 강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셋째,
과도한 육류 섭취. 붉은 고기, 특히 소고기, 돼지고기를 자주 먹으면 장내에서 황화수소, 아밀류 같은 독성 물질이 발생해 장점막을 손상시킵니다. 또한 가공육 소시지, 베이컨은 발암물질로 분류될 정도로 위험합니다. 육류를 먹더라도 꼭 양을 줄이고 생선이나 콩류 단백질을 함께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넷째, 식이섬유 부족. 채소, 과일, 통곡물이 부족하면 장 속 유익균은 먹을 게 없어집니다. 이 유익균들이 만들어내는 짧은 사슬 지방산은 장점막을 보호하고 면역을 조절하는데 섬유소가 부족하면 이 방패막이 사라지는 겁니다. 즉, 가공식품 위주로 살면 장이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는 셈이죠. 다섯째, 유제품, 유당과다. 일부 환자들은 우유, 아이스크림 같은 유제품을 먹으면 설사나 복통이 더 심해집니다. 유당 불내증과 겹치면서 장점막의 염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고지방 치즈와 버터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여섯째, 술과 카페인. 과음은 장점막을 직접적으로 손상시키고 장내 세균 불균형을 만듭니다. 또 카페인이 많은 커피나 에너지 음료도 설사를 유발해 증상을 악화시키죠. 술과 카페인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증상이 훨씬 완화될 수 있습니다. 일곱째, 가공식품 첨가물. 마지막으로 가공식품 속에 들어있는 유화제, 인공 첨가물은 장점액층을 얇게 만들고 장벽이 새는 상태를 유발합니다. 결국 면역세포가 과민 반응을 일으키며 궤양성 대장염과 크론병을 악화시키게 됩니다. 정리해보면 이 두 가지 염증성 장질환을 폭발적으로 늘리고 있는 식습관은 기름진 가공식품, 단 음식과 정제 탄수화물, 과도한 육류, 섬유질 부족, 술, 카페인, 그리고 가공식품 첨가물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채소와 과일, 통곡물, 생선, 올리브유를 중심으로 한 지중해식 식단, 발효식품, 김치, 사워크라우트, 요구르트, 콩류와 두부 같은 식물성 단백질을 자주 섭취하는 겁니다. 이런 식습관은 장내 세균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염증을 낮추며 장을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궤양성 대장염과 크론병은 평생 관리해야 하는 병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매일 하는 식습관을 조금만 바꿔도 증상은 물론이고 발병 자체를 예방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들으시면서 나도 혹시 위험한 식습관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꼭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건강을 지키는 생활습관 함께 배워가시죠. 감사합니다. 여러분, 왜 나이가 들면 기억력이 떨어지고 근육이 약해지고 혈관이 막힐까요? 그 이유 중 하나는 바로 단백질이 엉겨붙는 현상 때문입니다. 오늘은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노화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되는 단백질 음집의 비밀과 이를 막는 음식 생활 습관을 알려드립니다. 화면을 빠르게 톡톡 2번 두드리고 시작합니다. 우리 몸속 단백질은 매일 만들어지고 또 분해됩니다. 하지만 이 과정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단백질이 뭉치고 덩어리가 쌓이면서 질병과 노화를 불러옵니다. 치매, 근감소증, 심혈관 질환까지. 단백질 음집은 거의 모든 노화 질환의 공통적인 특징이죠. 대표적인 예가 바로 알츠하이머병입니다. 뇌 속에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이 덩어리로 쌓여 신경세포를 파괴하죠. 또 근육에서는 미스폴딩된 단백질이 쌓이면서 근육세포가 손상되고 근육이 점점 약해집니다. 혈관 속에서도 단백질 찌꺼기가 엉겨붙어 혈관벽을 두껍게 만들고 동맥경화를 촉진합니다. 즉, 단백질 음집은 단순한 부산물이 아니라 노화의 촉매제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단백질 음집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3가지 핵심 전략이 있습니다. 첫째, 단백질 청소 시스템 오토파지를 깨워라. 오토파지는 세포가 스스로 쓰레기를 청소하는 기능입니다. 이를 활성화하려면 간헐적 단식, 가벼운 운동, 그리고 녹차 강황 같은 항산화 식품이 도움이 됩니다. 둘째, 단백질 대사를 돕는 음식 섭취. 브로콜리, 시금치 같은 녹색 채소에는 설포라판, 루테올린 성분이 있어 단백질이 잘못 접히는 걸 막아줍니다. 또 오메가3 지방산은 뇌 속 단백질 응집 억제에 효과적입니다. 셋째, 땀과 순환. 단백질 찌꺼기를 효율적으로 배출하려면 혈액과 림프 순환이 중요합니다. 가벼운 유산소 운동, 스트레칭, 충분한 수분 섭취가 필수입니다. 노화의 근본 원인, 단백질 응집. 이 작은 뭉침이 쌓이면 치매, 근감소, 혈관 질환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생활 습관을 바꾼다면 세포 속 단백질은 다시 건강하게 작동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젊음을 지키는 진짜 비밀은 단백질 응집을 막는 데 있다는 사실
오늘 꼭 기억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건강한 노화를 위한 작은 투자입니다. 요즘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확산되는 새로운 건강 트렌드가 있습니다. 바로 GLP-1 약물을 소용량, 장기 복용, 이른바 마이크로도징하는 겁니다. 당뇨 치료제이자 체중 감량 효과로 유명한 세마글루타이드, 티르제파타이드. 그런데 이 약을 이제는 다이어트가 아니라 노화 방지와 건강 유지 목적으로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화면을 톡톡 2번 두드리고 바로 시작합니다. GLP-1 약물은 원래 제2형 당뇨병 환자를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음식 섭취 후 장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인 GLP-1은 혈당을 조절하고 포만감을 주는 역할을 하죠. 이를 모방한 약물이 바로 오젬픽, 위고비, 그리고 만자로입니다. 이 약물들은 혈당을 안정시키고 식욕을 줄여 체중 감량을 돕는 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비만과 당뇨 치료제로 널리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일부 사람들이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마이크로도징, 즉 아주 소량의 GLP-1 약물을 장기간 복용하는 것이죠. 그 목적은 단순한 체중 감량이 아닙니다. 노화를 늦추고 싶다. 평생 날씬한 몸을 유지하고 싶다.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싶다. 이런 기대감 때문에 젊은 층을 중심으로 장수와 웰니스 루틴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SNS에서는 세마글루타이드 미니 도스 루틴 같은 해시태그가 퍼지고 일부 클리닉에서는 이를 마케팅 포인트로 내세우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이 방식이 과학적으로 효과가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아직은 검증된 근거가 없습니다. 현재까지 발표된 논문은 비만 환자에서 체중 감량과 대사 개선에 대한 효과, 당뇨 환자에서 심혈관 질환 위험 감소 효과, 이 정도가 대부분입니다. 건강한 일반인이 소용량으로 장기 복용했을 때 노화가 늦춰진다, 수명이 늘어난다, 전반적 건강 유지에 효과가 있다,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는 공식 연구는 아직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지금의 마이크로도징 열풍은 과학보다는 기대와 마케팅이 앞서고 있는 셈이죠. 더 큰 문제는 이 약물이 결코 무해한 영양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보고된 부작용으로는 심한 구역과 구토, 위 배출 지연 위마비 증상, 담석, 췌장염 위험 증가, 근육량 감소와 영양 불균형, 이런 심각한 문제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장기 복용 시 위장관 문제와 근육 손실은 건강한 사람에게 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아직 장기 안전성, 데이터조차 부족하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의료 전문가들은 이 현상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환자에게 꼭 필요한 약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점, 젊고 건강한 사람들이 불필요하게 약에 의존하게 될 수 있다는 점, 아직 검증되지 않은 효과를 믿고 장기간 복용하는 위험성, 이 모든 것이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영원한 젊음을 향한 인간의 욕망은 이런 논란을 더욱 부추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실험적 건강 루틴에 몸을 맡길 수 있을까요? 혹은 지금 이 순간에도 혹시 나도 시도해볼까? 라는 유혹이 드시나요? 분명한 사실은 아직은 안전성과 효과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건강은 단기 유행이 아니라 꾸준한 생활 습관과 검증된 방법으로 지켜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있는 건강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밥을 먹고 나면 배가 빵빵해지고 더부룩한 경험 한 번쯤 해보셨죠? 단순히 소화가 안 된 걸까요? 사실 이 증상은 우리 몸속 장 건강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은 배에 가스가 차고 더부룩한 진짜 원인과 개선할 수 있는 생활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배에 가스가 자주 차는 분들은 단순 불편함을 넘어서 만성 피로, 면역력 저하, 심지어 장 질환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걸까요? 화면을 톡톡 2번 빠르게 두드리고 시작할게요. 첫째, 장내 세균 불균형입니다. 좋은 균보다 나쁜 균이 많아지면 음식물이 과도하게 발효되면서 가스가 늘어납니다. 둘째, 빠른 식사 습관. 음식을 급하게 먹으면 공기를 많이 삼키게 되죠. 셋째, 가스 유발 음식 섭취. 콩, 양배추, 양파, 탄산음료 등이 대표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운동 부족과 잘못된 자세. 장의 연동 운동이 떨어져 가스가 배출되지 못하고 쌓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첫째, 천천히 꼭꼭 씹어 먹으세요. 이것만으로도 공기 삼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발효식품을 섭취하세요. 김치, 요구르트, 사워크라우트가 장내 유익균을 늘려줍니다. 셋째, 물 자주 마시기와 섬유소 섭취.
특히 귀리, 보리, 사과 같은 수용성 섬유소가 효과적입니다. 넷째, 규칙적인 운동. 특히 요가의 바람 빼기 자세가 가스 배출에 탁월합니다. 다섯째, 깊은 복식 호흡.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내쉬는 것만으로도 장 운동이 활발해집니다. 추가로 생활습관 팁 몇 가지 드립니다. 하루 3끼 규칙적으로 먹기, 취침 전 과식 피하기, 스트레스 관리하기, 폭식 대신 소량씩 자주 먹기. 배에 가스가 차고 더부룩한 증상, 그냥 참고 넘기지 마세요. 원인을 알면 충분히 개선할 수 있습니다. 작은 습관이 장 건강을 지키고 더 나아가 전신 건강까지 바꿔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건강 습관 이어가세요. 여러분, 혹시 뇌에도 청소부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혈액처럼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우리 뇌를 지켜주는 놀라운 시스템이 있습니다. 바로 글림프틱 시스템입니다. 오늘은 이 글림프틱이 무엇인지, 왜 잠이 뇌 건강의 열쇠인지, 그리고 치매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립니다. 화면을 톡톡 2번 두드리고 바로 시작합니다. 낮 동안 우리의 뇌는 쉬지 않고 일합니다. 그 과정에서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 같은 노폐물이 쌓이게 되죠. 이 쓰레기가 쌓이면 기억력이 떨어지고 나아가 알츠하이머 같은 뇌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쓰레기 어떻게 치워질까요? 바로 글림프틱 시스템이 뇌 속 청소부 역할을 합니다. 글림프틱 시스템은 뇌와 척수에서 노폐물과 독소를 제거하는 림프와 비슷한 배설 시스템이에요. 낮에는 거의 작동하지 않지만 깊은 잠에 빠졌을 때 활성화되죠. 이때 뇌세포 사이 공간이 60%가량 넓어지면서 뇌척수액이 마치 청소기처럼 노폐물을 씻어냅니다. 마치 밤마다 뇌 안에서 하수도 청소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잠이 부족하면 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수면 부족으로 노폐물이 축적되고 기억력 저하와 치매 위험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수면과 뇌 건강이 직결되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글림프틱을 제대로 켜줄 수 있을까요?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규칙적인 수면 리듬을 유지하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게 뇌 청소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작동시킵니다. 둘째, 숙면 환경 만들기. 잠들기 전 스마트폰, TV 같은 전자기기를 멀리하고 방을 어둡고 조용하게 유지하세요. 또한 방 온도를 18도에서 20도 정도로 맞추면 깊은 수면에 도움이 됩니다. 셋째, 낮 시간 활동 늘리기. 가벼운 운동과 햇볕 노출은 밤의 숙면을 유도해 글림프틱을 더 활발히 돌게 합니다. 이 작은 습관만 지켜도 뇌 속 노폐물이 쌓이지 않고 기억력과 면역력까지 지킬 수 있습니다. 잠은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뇌를 청소하고 치매를 예방하는 최고의 의사이자 치료제입니다. 오늘부터 글림프틱 시스템을 깨우는 숙면 습관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뇌를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뇌 청소를 돕는 또 하나의 힘이 됩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사실은 몸속에서 시한폭탄처럼 조용히 질병을 키우는 생활 습관이 있습니다. 문제는 증상이 나타날 땐 이미 늦었다는 거죠. 오늘 영상에서는 혈관 내 염증, 조용한 간 손상, 침묵의 질환들을 불러오는 습관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는 이 습관을 바꾸면 시한폭탄을 해제할 수 있는 핵심 루틴까지 공개합니다. 꼭 끝까지 보세요. 가장 흔하지만 위험한 시한폭탄은 혈관 내 염증입니다. 겉으로는 아무 증상이 없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으로 나타납니다. 원인은 과도한 당분 섭취, 늦은 밤, 폭식, 운동 부족, 흡연입니다. 실제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설탕 음료 하루 한 잔만 늘어도 혈관 염증 지표가 상승합니다. 콜라 한 캔, 야식 한 번이 혈관 속 시한폭탄의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시한폭탄은 간입니다. 간은 침묵의 장기라 불릴 만큼 70% 이상 손상돼도 증상이 거의 없습니다. 술, 기름진 음식, 잦은 진통제 건강 보조제 남용이 간을 조용히 망가뜨립니다. 최근 연구에서도 비알코올성 지방간 환자가 급증하는데 심지어 술을 전혀 안 마셔도 잘못된 식습관으로 생깁니다. 정기검진에서 간 수치가 살짝 높다고 무심히 넘긴다면 이미 시한폭탄의 초침은 돌고 있을지 모릅니다. 세 번째 시한폭탄은 생활습관병의 전 단계입니다. 혈압이 조금 높은데도 괜찮겠지, 공복 혈당이 약간 올라갔는데 조금 피곤해서 그래 하며 방치합니다. 하지만 2단계에서 관리하지 않으면 5에서 10년 안에 진짜 고혈압, 당뇨로 진행됩니다. 특히 시니어층에서 짠 음식, 운동 부족, 스트레스가 주요 촉매제가 됩니다. 시한폭탄은 소리 없이 다가오고 우리가 방치하는 순간 뇌와 심장을 향해 터집니다. 시한폭탄을 해제하는 법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아침 첫 음료는 당분 많은 주스,
커피 대신 따뜻한 물 한 잔 드세요. 매일 30분 걷기로 혈관 염증과 간 지방 감소 효과를 경험해보세요. 저녁 8시 이후 음식 줄이기로 간 해독과 혈당을 안정시켜보세요. 주 1회 채소 통곡물 위주 식단으로 혈관, 간 동시 보호해보세요. 작은 루틴 변화가 몸속 시한폭탄의 초침을 멈출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한 습관들 혹시 여러분도 무심코 하고 있지는 않나요? 겉으론 아무렇지 않아도 몸속에선 시한폭탄이 째깍째깍 돌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시한폭탄을 끄는 방법 앞으로도 과학적 근거로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 나도 이 습관 고쳐야겠다는 다짐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변화가 100세 건강으로 가는 길이 됩니다. 여러분은 건강을 위해 매일 지키는 습관이 있으신가요? 그런데 그 습관이 오히려 나이 들수록 독이 된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믿고 있지만 사실은 잘못된 그리고 시니어 건강에 오히려 해가 되는 건강 상식들을 알려드립니다. 끝까지 보셔야 내가 지금까지 해온 습관이 진짜 건강을 지키는 건지 아니면 병을 키워온 건지 아실 수 있습니다. 화면을 톡톡 2번 두드리고 바로 시작합니다. 5가지 잘못된 건강 상식. 첫째, 매일 우유 한 잔, 뼈가 튼튼해진다. 우유에는 칼슘이 많지만 나이 들수록 유당분의 효소가 부족해 소화불량, 설사, 복부 팽만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오히려 칼슘 흡수율은 멸치, 두부, 채소, 콩류가 더 효율적입니다. 매일 우유로 지키는 뼈 건강은 반쪽짜리 진실. 둘째, 매일 닭가슴살, 단백질은 충분하다. 단백질은 양보다 다양성이 중요합니다. 닭가슴살만 먹으면 필수 아미노산 불균형으로 근육 유지가 어렵습니다. 콩, 두부, 생선, 달걀을 섞어 먹어야 근육을 지킬 수 있습니다. 셋째, 매일 한두 잔의 술은 혈액순환에 좋다. 적포도주의 폴리페놀 때문에 와인이 좋다고 알려졌지만 알코올 자체가 간, 혈압, 뇌혈관에 독이 됩니다. 혈액순환을 원한다면 술이 아니라 블루베리, 아로니아, 녹차 같은 항산화 식품이 답입니다. 넷째, 비타민C만 먹으면 면역력은 충분하다. 비타민C는 중요한 항산화제이지만 면역에는 아연, 비타민 D, 오메가3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면역력은 한 가지 영양소가 아니라 종합조화로 지켜집니다. 다섯째, 고기는 줄이고 채소 위주로만 먹어야 건강하다. 채식 위주 식단은 혈관 건강에는 좋지만 나이 들수록 근감소증과 빈혈 위험이 커집니다. 시니어일수록 오히려 적당한 고기와 단백질 섭취가 필수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건강을 위해 지켜온 습관 중 몇 가지는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사실 놀라우셨나요? 진짜 건강은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아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앞으로도 나이 들수록 꼭 알아야 할 건강 비밀들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계피꿀 레몬을 섞은 기적의 음료 들어보셨나요? 단순히 맛있는 디톡스 음료일까요? 아니면 진짜 건강을 바꿔주는 비밀이 숨어 있을까요? 오늘은 이 음료의 과학적 근거, 효능, 부작용, 그리고 직접 2주, 4주간 꾸준히 마셨을 때 나타난 체험 사례까지 끝까지 보시면 나도 한번 시도해볼까? 혹은 나는 조심해야겠구나라는 확실한 판단을 내리실 수 있을 겁니다. 먼저 성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계피에는 신나말데히드 성분이 들어있어 혈당을 낮추고 항염작용을 돕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꿀은 항산화 물질과 천연 항균 작용이 뛰어나 피로 회복과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줍니다. 레몬에는 비타민C와 구연산이 풍부해 노화 방지와 해독 작용에 탁월하죠. 세 가지가 만나면 항산화 면역 강화, 혈당 조절 소화 개선까지 말 그대로 기적의 콤보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마셔보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2주 동안 마신 사례. 아침마다 공복에 계피꿀 레몬 음료를 마신 분들은 소화가 한결 편해졌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어떤 분은 식후 더부룩함이 줄고 화장실 가는 게 규칙적으로 변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분은 아침 피로감이 줄어들고 오후에 졸음이 덜해졌다는 후기를 남겼습니다. 4주 동안 꾸준히 마신 사례. 혈당 수치가 높았던 50대 남성은 공복 혈당이 평균 8에서 12mg/dL 정도 낮아지는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여성분들 중에는 피부톤이 밝아지고 잔주름이 완화된 느낌을 받았다고 하죠. 어떤 분은 체중이 2kg 정도 자연스럽게 줄었다는 사례도 있습니다. 물론 이는 개인차가 크고 식습관과 생활습관이 함께 작용한 결과라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계피꿀 레몬 음료의 주요 이점은 이렇습니다. 1. 혈당 안정 효과, 계피의 인슐린 민감도 개선 효과. 2. 면역력 강화 효과, 꿀의 항균 작용과 항산화 작용. 3. 피부 건강 효과, 레몬의 비타민C로 콜라겐 합성 촉진. 4. 다이어트 보조 효과, 신진대사 촉진과 포만감 유지. 5. 소화 개선 효과,
위산 분비 촉진과 장내 환경 개선. 이렇게 보면 정말 마법 같은 조합이 맞습니다. 하지만 모든 분께 안전한 건 아닙니다.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게 피에는 쿠마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과다 섭취 시 간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꿀은 당분이 많기 때문에 과다 섭취하면 혈당이 급상승할 수 있습니다. 레몬은 산성이 강해 위식도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들에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야 할 사람: 당뇨약, 혈액 희석제 복용 중인 분들, 상호작용 가능성, 간질환 환자, 계피 쿠마린 성분 주의, 위염, 위궤양 환자, 레몬 산성 때문에 증상 악화 우려, 어린아이, 임산부, 전문가 상담 후 섭취 권장. 즉 아무리 기적의 음료라고 해도 내 몸 상태를 고려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은 계피꿀 레몬 기적의 음료에 대해 과학적으로 분석해보고 실제 2주, 4주 체험 사례까지 확인해봤습니다. 분명 놀라운 효능이 있지만 올바른 방법으로 적당한 양을 꾸준히 드시는 게 핵심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100세 넘게 장수한 어르신들,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지 않는 습관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만 생각하지만 사실 하지 않는 것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합니다. 오늘은 장수 노인들이 한결같이 피한 3가지 습관, 과학적 근거와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평생 건강 습관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첫 번째, 불규칙한 수면 습관을 절대 두지 않습니다. 장수 노인들의 공통점은 밤 10시 이전에 잠자리에 들고 새벽 같은 시간에 일어납니다. 연구에 따르면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사람은 심혈관 질환 위험이 40% 이상 낮고 치매 발생률도 크게 줄어듭니다. 밤을 새우거나 불규칙한 생활은 세포 노화를 촉진하고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지름길이죠. 100세 어르신들은 늘 아침 햇빛을 먼저 맞는 습관을 생활화했습니다. 즉, 늦게 자지 않는다, 불규칙하게 살지 않는다. 이것이 장수의 첫 번째 비밀입니다. 두 번째, 쓸데없는 화와 스트레스에 매이지 않는다입니다. 하버드대 75년 장수 연구에서도 오래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긍정적인 관계와 스트레스 관리 능력이었습니다. 스트레스는 우리 몸에 염증을 일으켜 노화를 가속시키는 주요 원인인데요. 100세 노인들은 작은 일에 화내지 않고 그럴 수도 있지라며 쉽게 넘기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심리적 회복 탄력성이라고 부르죠. 즉, 오래 사는 사람들은 건강을 해치는 불필요한 분노와 집착을 절대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 번째, 하루 종일 앉아만 있지 않는다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하루 8시간 이상 앉아있는 생활 습관은 흡연만큼 해롭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장수 노인들은 앉아있는 시간이 짧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집안일을 하거나 마을을 걷거나 정원을 가꾸는 등 항상 몸을 움직이는 습관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혀 있습니다. 심지어 일본 오키나와 장수 마을 어르신들은 TV 시청보다 밭일과 걷기를 즐겨 했습니다. 즉, 가만히 있지 않고 꾸준히 몸을 쓰는 것이 100세 노인들의 3번째 공통점입니다. 정리해볼까요? 100세 노인들이 절대 하지 않는 3가지 습관은: 첫째, 늦게 자고 불규칙하게 살지 않는다. 둘째, 화내고 스트레스에 매이지 않는다. 셋째, 하루 종일 가만히 앉아만 있지 않는다. 여러분, 건강을 위해 무엇을 하는 것보다 무엇을 하지 않는 것을 지키는 게 훨씬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3가지 습관만 실천해도 여러분은 10년은 젊어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100세 건강 비밀이 궁금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장수 습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조선 최고의 명예 허준. 그가 남긴 동의보감은 단순한 의학서가 아니라 오늘날에도 통하는 장수의 비밀서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동의보감 속 건강습관 5가지, 음식습관 5가지, 생활습관 5가지, 그리고 허준이 꼽은 최고의 명약 1가지, 마지막으로 반드시 지켜야 할 단 하나의 습관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신다면 허준이 우리에게 전하고 싶었던 건강의 정수를 모두 얻으실 수 있습니다. 먼저 허준이 가장 강조한 건강습관 5가지입니다. 첫째,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라. 자연의 리듬에 맞추는 것이 장수의 기본입니다. 둘째, 과로하지 말고 게으르지도 말라. 너무 힘들게 일하는 것도 지나치게 나태한 것도 모두 병의 원인입니다. 셋째, 마음을 평온히 하라. 화와 근심은 만병의 뿌리입니다. 넷째, 계절에 맞춰 살아라. 봄에는 기운을 아끼고 여름에는 땀을 내고 가을에는 마음을 고요히 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지내야 합니다. 다섯째, 몸과 집을 깨끗하게 하라. 청결은 모든 질병을 막는 첫걸음입니다. 그 다음은 허준이 평생 강조한 음식 습관 5가지입니다. 첫째, 소식. 늘 배부르게 먹지 말고 70에서 80%에서 멈추라는 것입니다. 둘째, 정시에 규칙적으로 먹기. 위장도 시계처럼 규칙을 좋아합니다. 셋째, 따뜻한 음식 위주.
찬 음식은 속을 상하게 하고 따뜻한 음식은 소화를 돕습니다. 넷째, 제철 음식을 먹어라. 지금 자연이 주는 음식이 바로 최고의 보약입니다. 다섯째, 편식을 하지 말라. 오곡, 오채, 오색을 골고루 먹는 것이 건강의 기본입니다. 세 번째는 생활 습관 5가지입니다. 첫째, 규칙적인 걷기와 땀 흘리기. 움직이지 않으면 기운이 막힙니다. 둘째, 술과 고기 절제. 탐욕은 건강을 갉아먹습니다. 셋째, 자연과 가까이 하기. 햇볕을 쬐고 바람을 맞고 맑은 물을 가까이 하라는 뜻입니다. 넷째, 검소한 생활. 사치와 욕심은 병을 불러오고 소박함이 건강을 지켜줍니다. 다섯째, 늘 배우고 익히기. 지식과 지혜는 몸뿐 아니라 마음의 건강도 키워줍니다. 허준이 꼽은 최고의 명약은 바로 생강입니다. 동의보감에는 생강은 매일 조금씩 먹으면 오래 살아도 병이 없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강은 찬 기운을 몰아내고 위장을 보호하며 감기를 예방하는 데 탁월합니다. 특히 차로 마시거나 음식에 곁들이면 일상에서 가장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명약입니다. 마지막으로 허준이 동의보감 전체를 통해 우리에게 전한 단 하나의 습관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방입니다. 허준은 말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큰 의술은 병이 나기 전에 미리 다스리는 것이다. 병이 난 뒤에 치료하는 것은 이미 늦은 것이다. 즉, 지금의 작은 습관 하나가 평생의 건강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본 허준의 지혜 어떠셨나요? 건강은 비싼 약이나 최신 기술에서 오는 게 아니라 매일의 습관 속에 숨어 있습니다. 오늘부터 작은 습관 하나씩 실천해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여러분의 건강 습관을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 매일 약에만 의존하지 않고도 우리 몸 스스로 병을 고치고 젊음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 믿으시겠습니까? 놀랍게도 이 방법은 이미 노벨 생리의학상으로 증명되었고 최신 과학 연구들이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생활 습관의 비밀을 공개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건강을 완전히 새롭게 바라보게 되실 겁니다. 화면을 톡톡 2번 터치하고 바로 시작합니다. 2016년 일본의 오스미 요시노리 박사는 오토파지 연구로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했습니다. 오토파지는 쉽게 말해 세포가 스스로 손상된 단백질이나 노폐물을 청소하는 과정입니다. 오토파지는 암, 치매, 당뇨, 노화와 직접 관련이 있습니다. 세포 속 쓰레기를 제거해 신체를 새롭게 리셋하는 기능이죠. 그런데 놀라운 건 이 오토파지를 활성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 바로 생활습관, 특히 단식이라는 사실입니다. 약도 수술도 아닙니다. 단식, 특히 간헐적 단식이 주목받는 이유는 오토파지를 활성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최신 연구에 따르면 12시간에서 16시간 공복을 유지하면 오토파지가 시작됩니다. 당분과 노폐물이 분해되고 손상된 세포가 치유되죠. 2020년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 발표에 따르면 간헐적 단식은 염증 감소, 인슐린 저항성 개선, 심혈관 건강 향상에 직접적인 도움을 줍니다. 단식은 단순히 살을 빼는 게 아니라 세포 단위에서 우리 몸을 새롭게 만드는 과학적 방법입니다. 약 대신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는 또 다른 핵심이 있습니다. 바로 장내 미생물 마이크로바이옴입니다. 우리 장에는 100조 개가 넘는 세균이 살고 있습니다. 이 균들이 면역력의 70%를 담당하며 뇌 건강, 기분, 심지어 장수와도 연결됩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장내 미생물의 균형이 깨지면 비만, 당뇨, 우울증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채소, 발효식품, 식이섬유를 꾸준히 섭취하면 장내 미생물 환경이 좋아지고 면역력 강화와 노화 억제 효과가 확인됩니다. 그렇다면 이 과학적 비밀을 우리의 아침 루틴 속에 어떻게 넣을 수 있을까요? 여기 간단한 방법 3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첫째, 아침 공복 유지하기. 최소 12시간, 가능하다면 14시간에서 16시간 단식 유지. 둘째, 먼저 따뜻한 물 한 잔 마신 후 첫 끼 식사는 발효식품과 채소, 김치, 된장, 요거트, 사워크라우트 등. 셋째, 햇빛 노출과 가벼운 걷기로 세로토닌 분비, 장내 미생물 활성화, 오토파지 촉진. 이 3가지만 지켜도 약 대신 세포가 스스로 치유하는 시스템을 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보신 내용은 단순한 생활 습관이 아닙니다. 이미 노벨상으로 검증된 과학적 사실이고 수많은 최신 연구가 증명하고 있는 건강혁명입니다. 약에만 의존하지 않고 우리 몸이 가진 스스로의 힘을 깨우는 것, 그것이 진짜 건강의 비밀 아닐까요? 이전 영상을 보시면 사워크라우트의 효능과 만드는 방법, 그리고 식후 걷기의 효능 등 스스로 영상에서 좋은 정보들로 나의 건강 상태에 맞는 최적의 하루 루틴을 짜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아침 루틴, 단식과 장내 미생물, 햇빛 노출로 바꿔보세요. 몸이 바뀌고 삶이 바뀌는 경험을 하실 겁니다. 더 깊이 있는 건강의 과학적 비밀, 저와 함께 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건강 여정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검진을 해도 의사 선생님이 꼭 알려주지 않는 숨겨진 건강 비밀이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오늘은 의학 연구에서 이미 밝혀졌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잘 모르는 과학적 근거 기반의 건강 습관 3가지를 공개합니다. 이 내용 끝까지 들으시면 평생 건강을 좌우할 새로운 열쇠를 얻게 되실 겁니다. 첫째, 공복 아침 따뜻한 물만으로도 혈관이 달라진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아침 기상 직후 한 잔의 따뜻한 물이 혈액 점도를 낮추고 뇌혈관과 심혈관 사고 위험을 줄인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단순히 수분 보충을 넘어 밤새 농축된 혈액을 묽게 해주는 자연적 혈액 청소법입니다. 많은 의사들이 물 많이 드세요라고만 말하지만 언제, 어떻게 마시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은 잘 알려주지 않죠. 둘째, 식사 후 10분 산책, 약보다 강하다. 일본 도쿄 의과대 연구에 따르면 식후 10분의 가벼운 걷기가 혈당 스파이크를 30% 이상 줄여줍니다. 당뇨병, 비만, 치매 예방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다는 과학적 결과입니다. 그런데 병원에서는 운동하세요라고만 하지 이렇게 언제, 얼마나, 어떻게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은 잘 안 알려줍니다. 특히 시니어 분들에게는 이 짧은 산책이 약보다 강력한 보약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숨만 바꿔도 수명이 늘어난다는 호흡법의 비밀. 스탠퍼드 의대 연구에서 1분간 호흡을 6회 이하로 줄이는 심호흡이 혈압을 낮추고 자율신경계를 안정시켜 수면 질까지 향상시킨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복식 호흡은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을 줄이고 면역세포 NK셀 활성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의사도 호흡법까지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진 않죠. 하지만 이건 누구나 약도 돈도 없이 할 수 있는 건강 습관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아침 공복에 따뜻한 물 한 잔, 식후 10분 산책, 하루 5분 심호흡. 이 3가지는 병원에서도 깊이 알려주지 않지만 수많은 연구로 검증된 건강 비밀입니다. 작은 습관이 모여 여러분의 10년, 20년 건강을 바꿉니다. 혹시 나는 이미 늦었어라고 생각하시나요? 절대 아닙니다. 오늘 당장 시작하면 우리 몸은 바로 변화를 보여줍니다. 앞으로도 의학 연구로 검증된 건강의 비밀들을 알려드릴 테니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건강 수명 10년을 제가 함께 지켜드리겠습니다. 단 40Hz의 소리로 뇌 나이를 10년 젊게 만들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은 MIT 뇌과학 연구에서 밝혀진 시니어의 뇌를 깨어나게 하는 기적의 주파수를 알려드립니다. 끝까지 보시면 집에서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방법까지 공개합니다. 화면을 톡톡 2번 두드리고 바로 시작합니다. 40Hz 소리가 뇌를 깨웁니다. MIT 연구진은 알츠하이머 환자들을 대상으로 40Hz 주파수 소리와 빛을 들려주고 보여주는 실험을 했습니다. 놀라운 결과, 뇌 속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 침해 원인 물질이 줄어들고 기억과 인지 기능이 개선됐습니다. 즉, 특정한 리듬이 뇌세포의 쓰레기 청소 시스템을 작동시킨 거죠. 40Hz 소리란 무엇일까요? 헤르츠는 1초에 몇 번 진동하는가를 나타내는 단위. 40Hz는 초당 40번 진동하는 저주파 소리. 실제로 들으면 웅하는, 낮고 일정한 진동음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흔히 음악에서 듣는 베이스나 우퍼 스피커에서 느껴지는 진동과 비슷합니다. 왜 하필 40Hz일까요? 뇌는 감마파 30에서 80Hz라는 전기 신호로 정보를 주고받습니다. 이 중 40Hz는 기억과 학습, 집중력과 가장 밀접한 주파수. 시니어가 40Hz 소리를 들으면 뇌세포의 연결이 강화되고 인지 저하가 늦춰질 수 있습니다. 그럼 집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유튜브나 음악 앱에서 40Hz 톤 또는 40Hz 사운드 테라피를 검색해 10분에서 30분 정도 들어보세요. 소리에 맞춰 손가락을 두드리거나 가볍게 호흡을 맞추면 효과가 더 커집니다. 단, 이어폰보다는 스피커로 듣는 게 뇌 전체에 더 잘 전달됩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미국에서 진행된 임상시험에선 60대 이상 실험 참가자들이 6주간 40Hz 소리를 들은 후 기억력 테스트 점수가 향상되었습니다. 일부는 집중력이 좋아지고 잠도 깊이 잘 수 있었다는 경험담을 남겼습니다. 약이 아닌 소리 한 잔으로 뇌를 젊게 만드는 방법, 놀랍지 않으신가요? 하루 10분 40Hz 소리를 듣는 것만으로 뇌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40Hz 톤 영상도 올리고 시니어 건강을 지키는 과학적 비밀 계속 알려드릴 테니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뇌를 젊게 만드는 여정에 함께하세요. 약 대신 음식으로 병을 고칠 수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고혈압, 당뇨, 위염, 장 건강까지. 오늘은 먹는 걸로 치유할 수 있는 병 탑5와 음식 레시피를 알려드립니다.
마지막에 구독자분들만 따라 할 수 있는 건강 루틴 팁도 공개할게요. 첫째, 고혈압에는 바나나와 마늘. 고혈압 환자에게 가장 먼저 권장되는 건 칼륨이 풍부한 바나나입니다. 칼륨은 혈중 나트륨을 배출해 혈압을 안정시켜주죠. 여기에 마늘 속 알리신은 혈관을 확장해 혈류를 원활하게 만듭니다. 아침에 바나나 1개, 점심 반찬에 생마늘 한쪽만 추가해도 혈압 조절에 큰 도움. 둘째, 고지혈증에는 귀리와 아보카도. 혈액 속 기름기를 줄이고 싶다면 귀리와 아보카도가 답입니다. 귀리 속 베타글루칸은 나쁜 콜레스테롤을 흡착해 배출시키고, 아보카도의 불포화 지방산은 혈관 속 염증을 완화해 심장질환을 예방합니다. 아침엔 귀리죽, 점심엔 아보카도 샐러드로 식단 구성해보세요. 셋째, 당뇨에는 견과류와 베리류. 당뇨 환자의 가장 큰 고민은 혈당 급상승. 여기엔 견과류와 베리류가 효과적입니다. 견과류의 건강한 지방이 혈당을 천천히 올려주고, 블루베리 같은 베리류의 안토시아닌은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합니다. 간식으로 과자 대신 견과류 한 줌, 베리 한 컵이 최고의 혈당 조절 간식. 넷째, 위염위궤양에는 양배추. 속 쓰림으로 고생하신다면 양배추가 최고의 자연 치유제입니다. 양배추에 들어있는 비타민 U는 위점막을 재생하고 궤양 회복을 돕습니다. 하루 한 잔 양배추 주스나 쪄서 밥 반찬으로 드셔보세요. 의외로 효과가 빠릅니다. 다섯째, 장 건강에는 발효식품. 만성 변비나 장 트러블에는 사워크라우트, 김치, 요거트 같은 발효식품이 필수. 이 속의 프로바이오틱스가 장내 유익균을 늘려 배변을 개선하고 면역력을 끌어올립니다. 아침 공복에 요거트 한 컵, 점심 저녁엔 김치 한 접시만 추가해보세요. 오늘 알려드린 음식들, 바로 식탁 위에서 시작할 수 있는 최고의 건강 치료제입니다. 고혈압엔 바나나, 심장엔 아보카도, 당뇨엔 견과류, 위엔 양배추, 장엔 발효식품. 여러분의 건강을 바꾸는 건 약이 아니라 매일의 한 끼입니다. 앞으로도 음식으로 치유하는 건강 비밀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전 세계 전문가들이 꼽은 가장 건강한 채소 4가지 아세요? 화면을 톡톡 2번 두드리고 바로 시작할게요. 바로 아보카도, 양배추, 양파, 아스파라거스. 이 4가지는 그냥 먹는 게 아니라 심장, 뇌, 면역력까지 지켜주는 슈퍼푸드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오늘 바로 따라 할 수 있는 건강 레시피 팁도 드릴게요. 첫째, 아보카도. 아보카도는 불포화 지방산 비타민 E, 칼륨이 풍부해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심혈관 건강을 지켜줍니다. 또한 루테인이 풍부해 눈 건강에도 탁월하죠. 활용 레시피로는 아침에는 아보카도 토스트, 점심엔 과카몰리 소스, 저녁엔 샐러드로 곁들이면 완벽한 하루 식단이 됩니다. 둘째, 양배추. 양배추는 비타민 U와 글루코시놀레이트가 풍부해 위점막을 보호하고 위염위궤양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항산화 성분인 비타민 C가 면역력을 강화하죠. 활용 레시피로는 간단히 쪄서 양배추쌈, 샐러드 또는 양배추 해독 주스로 활용하면 속 편한 건강식 완성. 셋째, 양파. 양파 속 퀘르세틴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혈액 속 염증을 줄이고 혈관을 깨끗하게 만듭니다. 또한 황화합물이 체내 해독작용을 돕고 면역력을 끌어올리죠. 활용 레시피는 생양파 샐러드, 양파, 수프, 구워서 고기와 함께 먹으면 콜레스테롤 잡는 최고의 궁합이 됩니다. 넷째, 아스파라거스. 아스파라거스는 엽산, 비타민 K, 아스파라긴산이 풍부해 간 해독과 피로 회복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 이뇨작용으로 체내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 탁월하죠. 활용 레시피로는 올리브 오일에 살짝 구워 스테이크 곁들임으로 혹은 달걀과 함께 볶아 먹으면 최고의 건강 요리가 됩니다. 오늘 소개한 4가지 채소, 아보카도, 양배추, 양파, 아스파라거스. 하루 식단에만 잘 넣어도 혈관, 면역력, 장 건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줄 실생활 식품 정보 알려드릴 테니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건강은 식탁에서 시작됩니다. 수많은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들이 입을 모아 말합니다. 이것만은 꼭 지켜라. 과연 의사들이 말하는 절대 건강 습관 3가지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의사들이 가장 강조하는 건 규칙적인 수면 습관입니다. 하루 7시간 이상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습관이야말로 심장병, 치매, 우울증 예방의 기본이에요. 수면 부족은 혈압을 올리고 기억력을 떨어뜨리고 심지어 암 발생률까지 높인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하지만 잠만 잘 잔다고 건강이 지켜지는 건 아니죠.
두 번째, 의사들이 가장 많이 강조하는 생활 습관은 운동입니다. 의사들은 운동은 만병의 약이라고 말합니다. 단, 무리한 운동이 아니라 하루 30분 걷기. 가벼운 근력 운동만으로도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이 개선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하루 30분 걷기만 해도 심장병 위험이 40% 감소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마지막, 의사들이 가장 중요하게 꼽는 습관은 따로 있어요. 이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 강조하는 습관은 식습관과 정기검진입니다. 첫째, 가공식품단 음식 줄이기. 둘째, 채소, 통곡물, 단백질 균형 있게 먹기. 셋째, 정기검진 절대 미루지 말기. 아무리 건강해 보여도 대장 내시경, 혈압, 혈당, 혈액 검사는 반드시 정기적으로 해야 합니다. 실제로 의사들은 조기 발견된 병은 80% 이상 치료 가능하다고 강조합니다. 정리하자면 의사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습관은 딱 세 가지입니다. 규칙적인 수면, 꾸준한 운동, 올바른 식습관과 정기검진. 이 세 가지만 지켜도 병원 갈 일이 절반은 줄어듭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하나씩 꼭 실천해보세요. 앞으로도 의사들이 전하는 진짜 건강 비밀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평생 건강 지켜가세요. 노래방에서 노래 부르면 단순히 기분만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놀랍게도 폐 건강과 뇌 건강을 동시에 지켜주는 최고의 운동이 될 수 있다는 사실 들어보셨나요? 화면을 톡톡 2번 터치하고 바로 시작합니다. 노래할 때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길게 내쉽니다. 이건 단순한 호흡이 아니라 폐활량을 키워주는 훈련이에요. 실제 연구에 따르면 노래를 꾸준히 부르는 사람은 호흡근이 강화되어 숨찬 증상이 줄고 폐 기능 저하가 늦춰진다고 합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이 흔히 겪는 얕은 호흡을 개선해 더 오래 건강한 폐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잠깐, 이건 아직 시작에 불과합니다. 다음은 노래가 뇌 건강을 어떻게 지켜주는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노래를 부를 때 가사를 기억하고 박자를 맞추고 음정을 조절하는 과정은 뇌의 여러 부위를 동시에 활성화시킵니다. 그 덕분에 기억력, 집중력 향상에 큰 도움을 주고 치매 예방 효과까지 보고되고 있어요. 또 노래는 뇌에서 행복 호르몬인 도파민과 세로토닌을 분비시켜 우울감을 낮추고 기분을 안정시킵니다. 일본 치매 연구소 조사에서도 노래를 자주 부르는 시니어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인지 능력 저하 속도가 훨씬 늦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럼 혼자 노래하는 것과 함께 부르는 것 중 뭐가 더 좋을까요? 친구, 가족과 함께 노래하면 단순히 즐거움 이상을 줍니다. 서로의 호흡과 박자를 맞추며 대화와 교류가 활발해지고 이 과정에서 사회적 연결망이 강화됩니다. 사회적 교류는 뇌세포를 더 활성화시켜 우울증과 인지기능 저하를 막는 강력한 비밀 무기가 됩니다. 정리하자면 노래방에서 노래 부르기는 단순한 여가가 아닙니다. 폐 건강, 뇌 건강, 마음 건강까지 한 번에 지켜주는 최고의 습관이에요. 오늘부터는 즐겁게 노래 부르는 시간이 곧 건강을 지키는 시간이 됩니다. 앞으로도 시니어 건강을 위한 검증된 꿀팁과 생활 습관을 알려드릴 테니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건강이 평생 노래처럼 이어지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 몸이 천근만근이었나요? 몸이 지쳤을 때 이 한상으로 에너지 충전해보세요. 콩나물 영양밥과 장어구이의 완벽한 보양궁합 식단. 숙취 해소, 체력 회복, 정력 강화까지 여름도 거뜬합니다. 콩나물 영양밥. 오늘은 현미쌀로 밥 지어요. 소화는 잘 되게, 영양은 그대로. 오늘 들어갈 재료 볼까요? 콩나물은 숙취 해소, 장 건강에 좋아요. 우엉은 해독작용 및 혈당 조절이 탁월하고요. 표고버섯은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줘요. 당근은 눈 건강, 마늘은 항균 작용. 단호박은 항산화에 아주 좋아요. 완두콩은 단백질 보충. 재료 손질부터 시작해볼까요? 마늘은 편 썰기. 우엉, 당근, 단호박은 너무 굵지 않게 썰기. 불린 현미쌀에 준비한 재료 넣고 쾌속 취사 18분 했어요. 콩나물 영양밥은 아스파라긴산이 숙취를 풀고 장 건강과 피로 회복에도 탁월하죠. 양념장은 간장, 고춧가루, 다진 파, 볶은깨, 들기름 섞어주면 끝. 진한 들기름 양념장 1스푼 넣고 쓱쓱 비벼서 김에 싸먹으면 이건 그냥 약이에요. 입안 가득 퍼지는 고소함과 감칠맛, 속까지 편안하게 풀어줘요. 그리고 장어구이. 비타민 A, 오메가3, 아연까지 꽉 찬 기력 보충의 끝판왕. 피부 회복, 눈 건강까지 다 잡았죠. 노릇노릇하게 구운 장어를 양념에 찍어 생강, 양파초 무침을 얹어 향긋한 깻잎으로 감싸 한 입 먹으면 이 조합 그냥 미쳤습니다. 양파는 혈액을 맑게 하고 생강은 해독,
깻잎은 염증을 잡고 소화를 도와요. 기름진 장어와 찰떡궁합. 맛있게 먹고 나면 몸도 마음도 다시 살아나는 기분. 맛, 영양, 회복. 삼박자를 다 갖춘 진짜 보양 밥상. 이 조합 꼭 드셔보세요. 몸이 먼저 고맙다고 말해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건강한 식사하세요. 계란말이 좋아하세요? 과카몰리와 계란이 만나면 과카몰리 계란말이 어때요? 부드럽고 고소한 아보카도 풍미가 계란말이에 들어가면 입안에서 사르르 녹는 고급스러운 맛을 낼 수 있어요. 맛과 영양 모두 잡은 최강 브런치 조합이 탄생합니다. 어떤 맛이 날까요? 계란의 담백하고 부드러운 맛이 과카몰리의 크리미함과 완벽하게 어우러집니다. 레몬즙이 들어간 과카몰리는 계란의 느끼함을 잡아주고 아보카도의 고소함은 계란 맛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줘 영양궁합도 좋아요. 아보카도는 건강한 지방, 섬유질, 칼륨이 풍부하고 계란은 고단백의 비타민 D, B12 등 필수 영양소가 풍부해 함께 먹으면 포만감도 오래가고 혈당 스파이크도 적어요. 과카몰리 계란말이 만들어 볼게요. 먼저 달걀 3개를 풀고 소금 한 꼬집 넣고 잘 섞어주세요. 팬을 달군 뒤 기름을 살짝 두르고 계란물을 얇게 붙여주세요. 반쯤 익었을 때 직접 만든 과카몰리를 한 줄 얹고요. 돌돌 말아줍니다. 여러 번 말아가며 익혀주고 겉면을 살짝 노릇하게 구워주면 끝. 잠깐 식힌 다음 한 입 크기로 썰어볼게요. 단면 보세요. 크리미한 초록빛 과카몰리가 쏙 들어가 있죠? 한 입 먹으면 계란의 포슬함, 아보카도의 부드러움, 상큼한 산미까지 느끼하지 않고 정말 깔끔해요. 팁으로는 과카몰리는 속이 너무 많으면 터질 수 있으니 얇게 펴서 넣기. 토마토 양은 줄이고 아보카도 위주로 만들면 물기 덜 생겨요. 청양고추나 할라피뇨 다져서 과카몰리에 섞으면 매콤한 반전 맛도 가능해요. 이런 분께 추천해요. 아보카도 좋아하는 분, 아이들 이유식 건강 간식으로 색다른 계란말이 찾는 분, 건강한 브런치 메뉴, 도시락 반찬으로도 강추입니다. 한번 도전해보세요. 과카몰리 남았을 땐 계란말이 속으로.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건강한 식단 계속 함께해요. 고구마 몸에 좋다는 건 많이 들어서 잘 아시죠? 매일 삶아 먹는 것도 물리고 마탕은 자주 먹기엔 건강에 부담스럽죠. 오늘은 고구마의 대표 효능과 함께 인기 디저트인 고구마 그릭 요거트 빵 만드는 방법 알아볼게요. 먼저 고구마의 대표 효능 6가지. 첫째, 혈압 조절. 칼륨이 풍부해 나트륨을 배출하고 고혈압 예방에 효과적이에요. 둘째, 삼투압 조절. 칼륨이 세포 내외 수분 균형을 유지해줘요. 셋째, 장 건강 개선. 식이섬유가 풍부해 변비 완화 및 배변을 원활하게 도와줘요. 넷째, 항산화 작용. 베타카로틴, 안토시아닌 등으로 면역력 향상에 탁월해요. 다섯째, 혈당 안정화. 쪄 먹을 경우 복합 탄수화물로 포만감 높고 혈당 변동이 적어요. 여섯째, 피부 눈 건강. 베타카로틴이 비타민 A로 전환되어 피부와 시력에 도움을 줍니다. 이제 초간단 고구마 그릭 요거트 빵 만들어 볼게요. 준비물은 딱 4개. 으깬 고구마 무가당 그릭 요거트 계란 소금 약간. 1. 고구마 찌기. 전자레인지에 돌려도 되지만 저는 깨끗이 씻어 껍질째 찐 뒤에 쪘어요. 껍질 제거 후 으깨줍니다. 2. 반죽 만들기. 으깬 고구마 그릭 요거트 계란을 잘 섞습니다. 반죽 농도는 상황에 따라 우유로 조절하셔도 괜찮아요. 블렌드에 갈아주면 입자가 더 곱고 부드러워요. 베이킹 파우더, 오트밀 가루 또는 아몬드 가루, 계피 가루는 기호에 따라 넣으셔도 괜찮아요. 저는 자연 식재료 건강한 맛을 좋아해서 안 넣었어요. 용기에 종이 호일을 깔고 반죽을 2에서 3cm 높이로 깔아줍니다. 3. 굽기. 170도 오븐에 15분 돌려서 확인하고 15분 한 번 더 돌려줬어요. 4. 완성. 겉은 쫀득, 속은 촉촉한 고구마 건강빵 완성. 혈압 걱정 없는 달달함. 다이어트 간식으로도 최고예요. 기호나 고구마 상태에 따라 꿀, 견과류, 시나몬, 블루베리 등과 함께 드셔도 좋습니다. 남은 건 냉장 보관 후 차갑게 드시면 더 맛있어요. 한 입만 먹어도 몸이 달라져요. 구독, 좋아요 누르고 오늘 고구마빵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 매일 약에만 의존하지 않고도 우리 몸 스스로 병을 고치고 젊음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 믿으시겠습니까? 놀랍게도 이 방법은 이미 노벨 생리의학상으로 증명되었고 최신 과학 연구들이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생활 습관의 비밀을 공개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건강을 완전히 새롭게 바라보게 되실 겁니다. 화면을 톡톡 2번 터치하고 바로 시작합니다. 2016년 일본의 오스미 요시노리 박사는 오토파지 연구로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했습니다. 오토파지는 쉽게 말해
세포가 스스로 손상된 단백질이나 노폐물을 청소하는 과정입니다. 오토파지는 암, 치매, 당뇨, 노화와 직접 관련이 있습니다. 세포 속 쓰레기를 제거해 신체를 새롭게 리셋하는 기능이죠. 그런데 놀라운 건 이 오토파지를 활성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 바로 생활습관, 특히 단식이라는 사실입니다. 약도 수술도 아닙니다. 단식, 특히 간헐적 단식이 주목받는 이유는 오토파지를 활성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최신 연구에 따르면 12시간에서 16시간 공복을 유지하면 오토파지가 시작됩니다. 당분과 노폐물이 분해되고 손상된 세포가 치유되죠. 2020년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 발표에 따르면 간헐적 단식은 염증 감소, 인슐린 저항성 개선, 심혈관 건강 향상에 직접적인 도움을 줍니다. 단식은 단순히 살을 빼는 게 아니라 세포 단위에서 우리 몸을 새롭게 만드는 과학적 방법입니다. 약 대신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는 또 다른 핵심이 있습니다. 바로 장내 미생물 마이크로바이옴입니다. 우리 장에는 100조 개가 넘는 세균이 살고 있습니다. 이 균들이 면역력의 70%를 담당하며 뇌 건강, 기분, 심지어 장수와도 연결됩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장내 미생물의 균형이 깨지면 비만, 당뇨, 우울증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채소, 발효식품, 식이섬유를 꾸준히 섭취하면 장내 미생물 환경이 좋아지고 면역력 강화와 노화 억제 효과가 확인됩니다. 그렇다면 이 과학적 비밀을 우리의 아침 루틴 속에 어떻게 넣을 수 있을까요? 여기 간단한 방법 3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첫째, 아침 공복 유지하기. 최소 12시간, 가능하다면 14시간에서 16시간 단식 유지. 둘째, 먼저 따뜻한 물 한 잔 마신 후 첫 끼 식사는 발효식품과 채소, 김치, 된장, 요거트, 사워크라우트 등. 셋째, 햇빛 노출과 가벼운 걷기로 세로토닌 분비, 장내 미생물 활성화, 오토파지 촉진. 이 3가지만 지켜도 약 대신 세포가 스스로 치유하는 시스템을 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보신 내용은 단순한 생활 습관이 아닙니다. 이미 노벨상으로 검증된 과학적 사실이고 수많은 최신 연구가 증명하고 있는 건강혁명입니다. 약에만 의존하지 않고 우리 몸이 가진 스스로의 힘을 깨우는 것, 그것이 진짜 건강의 비밀 아닐까요? 이전 영상을 보시면 사워크라우트의 효능과 만드는 방법, 그리고 식후 걷기의 효능 등 스스로 영상에서 좋은 정보들로 나의 건강 상태에 맞는 최적의 하루 루틴을 짜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아침 루틴, 단식과 장내 미생물, 햇빛 노출로 바꿔보세요. 몸이 바뀌고 삶이 바뀌는 경험을 하실 겁니다. 더 깊이 있는 건강의 과학적 비밀, 저와 함께 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건강 여정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요즘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확산되는 새로운 건강 트렌드가 있습니다. 바로 GLP-1 약물을 소용량, 장기 복용, 이른바 마이크로도징하는 겁니다. 당뇨 치료제이자 체중 감량 효과로 유명한 세마글루타이드, 티르제파타이드. 그런데 이 약을 이제는 다이어트가 아니라 노화 방지와 건강 유지 목적으로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화면을 톡톡 2번 두드리고 바로 시작합니다. GLP-1 약물은 원래 제2형 당뇨병 환자를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음식 섭취 후 장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인 GLP-1은 혈당을 조절하고 포만감을 주는 역할을 하죠. 이를 모방한 약물이 바로 오젬픽, 위고비, 그리고 만자로입니다. 이 약물들은 혈당을 안정시키고 식욕을 줄여 체중 감량을 돕는 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비만과 당뇨 치료제로 널리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일부 사람들이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마이크로도징, 즉 아주 소량의 GLP-1 약물을 장기간 복용하는 것이죠. 그 목적은 단순한 체중 감량이 아닙니다. 노화를 늦추고 싶다. 평생 날씬한 몸을 유지하고 싶다.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싶다. 이런 기대감 때문에 젊은 층을 중심으로 장수와 웰니스 루틴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SNS에서는 세마글루타이드 미니 도스 루틴 같은 해시태그가 퍼지고 일부 클리닉에서는 이를 마케팅 포인트로 내세우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이 방식이 과학적으로 효과가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아직은 검증된 근거가 없습니다. 현재까지 발표된 논문은 비만 환자에서 체중 감량과 대사 개선에 대한 효과, 당뇨 환자에서 심혈관 질환 위험 감소 효과, 이 정도가 대부분입니다. 건강한 일반인이 소용량으로 장기 복용했을 때 노화가 늦춰진다, 수명이 늘어난다, 전반적 건강 유지에 효과가 있다,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는 공식 연구는 아직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지금의 마이크로도징 열풍은 과학보다는 기대와 마케팅이 앞서고 있는 셈이죠. 더 큰 문제는 이 약물이 결코 무해한 영양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보고된 부작용으로는
심한 구역과 구토, 위 배출 지연 위마비 증상, 담석, 췌장염 위험 증가, 근육량 감소와 영양 불균형, 이런 심각한 문제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장기 복용 시 위장관 문제와 근육 손실은 건강한 사람에게 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아직 장기 안전성, 데이터조차 부족하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의료 전문가들은 이 현상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환자에게 꼭 필요한 약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점, 젊고 건강한 사람들이 불필요하게 약에 의존하게 될 수 있다는 점, 아직 검증되지 않은 효과를 믿고 장기간 복용하는 위험성, 이 모든 것이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영원한 젊음을 향한 인간의 욕망은 이런 논란을 더욱 부추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실험적 건강 루틴에 몸을 맡길 수 있을까요? 혹은 지금 이 순간에도 혹시 나도 시도해볼까? 라는 유혹이 드시나요? 분명한 사실은 아직은 안전성과 효과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건강은 단기 유행이 아니라 꾸준한 생활 습관과 검증된 방법으로 지켜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있는 건강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조선 최고의 명예 허준. 그가 남긴 동의보감은 단순한 의학서가 아니라 오늘날에도 통하는 장수의 비밀서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동의보감 속 건강습관 5가지, 음식습관 5가지, 생활습관 5가지, 그리고 허준이 꼽은 최고의 명약 1가지, 마지막으로 반드시 지켜야 할 단 하나의 습관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신다면 허준이 우리에게 전하고 싶었던 건강의 정수를 모두 얻으실 수 있습니다. 먼저 허준이 가장 강조한 건강습관 5가지입니다. 첫째,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라. 자연의 리듬에 맞추는 것이 장수의 기본입니다. 둘째, 과로하지 말고 게으르지도 말라. 너무 힘들게 일하는 것도 지나치게 나태한 것도 모두 병의 원인입니다. 셋째, 마음을 평온히 하라. 화와 근심은 만병의 뿌리입니다. 넷째, 계절에 맞춰 살아라. 봄에는 기운을 아끼고 여름에는 땀을 내고 가을에는 마음을 고요히 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지내야 합니다. 다섯째, 몸과 집을 깨끗하게 하라. 청결은 모든 질병을 막는 첫걸음입니다. 그 다음은 허준이 평생 강조한 음식 습관 5가지입니다. 첫째, 소식. 늘 배부르게 먹지 말고 70에서 80%에서 멈추라는 것입니다. 둘째, 정시에 규칙적으로 먹기. 위장도 시계처럼 규칙을 좋아합니다. 셋째, 따뜻한 음식 위주. 찬 음식은 속을 상하게 하고 따뜻한 음식은 소화를 돕습니다. 넷째, 제철 음식을 먹어라. 지금 자연이 주는 음식이 바로 최고의 보약입니다. 다섯째, 편식을 하지 말라. 오곡, 오채, 오색을 골고루 먹는 것이 건강의 기본입니다. 세 번째는 생활습관 5가지입니다. 첫째, 규칙적인 걷기와 땀 흘리기. 움직이지 않으면 기운이 막힙니다. 둘째, 술과 고기 절제. 탐욕은 건강을 갉아먹습니다. 셋째, 자연과 가까이 하기. 햇볕을 쬐고 바람을 맞고 맑은 물을 가까이 하라는 뜻입니다. 넷째, 검소한 생활. 사치와 욕심은 병을 불러오고 소박함이 건강을 지켜줍니다. 다섯째, 늘 배우고 익히기. 지식과 지혜는 몸뿐 아니라 마음의 건강도 키워줍니다. 허준이 꼽은 최고의 명약은 바로 생강입니다. 동의보감에는 생강은 매일 조금씩 먹으면 오래 살아도 병이 없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강은 찬 기운을 몰아내고 위장을 보호하며 감기를 예방하는 데 탁월합니다. 특히 차로 마시거나 음식에 곁들이면 일상에서 가장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명약입니다. 마지막으로 허준이 동의보감 전체를 통해 우리에게 전한 단 하나의 습관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방입니다. 허준은 말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큰 의술은 병이 나기 전에 미리 다스리는 것이다. 병이 난 뒤에 치료하는 것은 이미 늦은 것이다. 즉, 지금의 작은 습관 하나가 평생의 건강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본 허준의 지혜 어떠셨나요? 건강은 비싼 약이나 최신 기술에서 오는 게 아니라 매일의 습관 속에 숨어 있습니다. 오늘부터 작은 습관 하나씩 실천해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여러분의 건강 습관을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조선 최고의 명예 허준. 그가 남긴 동의보감은 단순한 의학서가 아니라 오늘날에도 통하는 장수의 비밀서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동의보감 속 건강습관 5가지, 음식습관 5가지, 생활습관 5가지, 그리고 허준이 꼽은 최고의 명약 1가지, 마지막으로 반드시 지켜야 할 단 하나의 습관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신다면 허준이 우리에게 전하고 싶었던 건강의 정수를 모두 얻으실 수 있습니다. 먼저 허준이 가장 강조한 건강습관 5가지입니다. 첫째,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라.
자연의 리듬에 맞추는 것이 장수의 기본입니다. 둘째, 과로하지 말고 게으르지도 말라. 너무 힘들게 일하는 것도 지나치게 나태한 것도 모두 병의 원인입니다. 셋째, 마음을 평온히 하라. 화와 근심은 만병의 뿌리입니다. 넷째, 계절에 맞춰 살아라. 봄에는 기운을 아끼고 여름에는 땀을 내고 가을에는 마음을 고요히 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지내야 합니다. 다섯째, 몸과 집을 깨끗하게 하라. 청결은 모든 질병을 막는 첫걸음입니다. 그 다음은 허준이 평생 강조한 음식 습관 5가지입니다. 첫째, 소식. 늘 배부르게 먹지 말고 70에서 80%에서 멈추라는 것입니다. 둘째, 정시에 규칙적으로 먹기. 위장도 시계처럼 규칙을 좋아합니다. 셋째, 따뜻한 음식 위주. 찬 음식은 속을 상하게 하고 따뜻한 음식은 소화를 돕습니다. 넷째, 제철 음식을 먹어라. 지금 자연이 주는 음식이 바로 최고의 보약입니다. 다섯째, 편식을 하지 말라. 오곡, 오채, 오색을 골고루 먹는 것이 건강의 기본입니다. 세 번째는 생활 습관 5가지입니다. 첫째, 규칙적인 걷기와 땀 흘리기. 움직이지 않으면 기운이 막힙니다. 둘째, 술과 고기 절제. 탐욕은 건강을 갉아먹습니다. 셋째, 자연과 가까이 하기. 햇볕을 쬐고 바람을 맞고 맑은 물을 가까이 하라는 뜻입니다. 넷째, 검소한 생활. 사치와 욕심은 병을 불러오고 소박함이 건강을 지켜줍니다. 다섯째, 늘 배우고 익히기. 지식과 지혜는 몸뿐 아니라 마음의 건강도 키워줍니다. 허준이 꼽은 최고의 명약은 바로 생강입니다. 동의보감에는 생강은 매일 조금씩 먹으면 오래 살아도 병이 없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강은 찬 기운을 몰아내고 위장을 보호하며 감기를 예방하는 데 탁월합니다. 특히 차로 마시거나 음식에 곁들이면 일상에서 가장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명약입니다. 마지막으로 허준이 동의보감 전체를 통해 우리에게 전한 단 하나의 습관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방입니다. 허준은 말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큰 의술은 병이 나기 전에 미리 다스리는 것이다. 병이 난 뒤에 치료하는 것은 이미 늦은 것이다. 즉, 지금의 작은 습관 하나가 평생의 건강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본 허준의 지혜 어떠셨나요? 건강은 비싼 약이나 최신 기술에서 오는 게 아니라 매일의 습관 속에 숨어 있습니다. 오늘부터 작은 습관 하나씩 실천해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여러분의 건강 습관을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100세 넘게 장수한 어르신들,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지 않는 습관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만 생각하지만 사실 하지 않는 것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합니다. 오늘은 장수 노인들이 한결같이 피한 3가지 습관, 과학적 근거와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평생 건강 습관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첫 번째, 불규칙한 수면 습관을 절대 두지 않습니다. 장수 노인들의 공통점은 밤 10시 이전에 잠자리에 들고 새벽 같은 시간에 일어납니다. 연구에 따르면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사람은 심혈관 질환 위험이 40% 이상 낮고 치매 발생률도 크게 줄어듭니다. 밤을 새우거나 불규칙한 생활은 세포 노화를 촉진하고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지름길이죠. 100세 어르신들은 늘 아침 햇빛을 먼저 맞는 습관을 생활화했습니다. 즉, 늦게 자지 않는다, 불규칙하게 살지 않는다. 이것이 장수의 첫 번째 비밀입니다. 두 번째, 쓸데없는 화와 스트레스에 매이지 않는다입니다. 하버드대 75년 장수 연구에서도 오래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긍정적인 관계와 스트레스 관리 능력이었습니다. 스트레스는 우리 몸에 염증을 일으켜 노화를 가속시키는 주요 원인인데요. 100세 노인들은 작은 일에 화내지 않고 그럴 수도 있지라며 쉽게 넘기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심리적 회복 탄력성이라고 부르죠. 즉, 오래 사는 사람들은 건강을 해치는 불필요한 분노와 집착을 절대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 번째, 하루 종일 앉아만 있지 않는다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하루 8시간 이상 앉아있는 생활 습관은 흡연만큼 해롭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장수 노인들은 앉아있는 시간이 짧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집안일을 하거나 마을을 걷거나 정원을 가꾸는 등 항상 몸을 움직이는 습관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혀 있습니다. 심지어 일본 오키나와 장수 마을 어르신들은 TV 시청보다 밭일과 걷기를 즐겨 했습니다. 즉, 가만히 있지 않고 꾸준히 몸을 쓰는 것이 100세 노인들의 세 번째 공통점입니다. 정리해볼까요? 100세 노인들이 절대 하지 않는 3가지 습관은 첫째, 늦게 자고 불규칙하게 살지 않는다. 둘째, 화내고 스트레스에 매이지 않는다. 셋째, 하루 종일 가만히 앉아만 있지 않는다. 여러분, 건강을 위해 무엇을 하는 것보다 무엇을 하지 않는 것을 지키는 게 훨씬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3가지 습관만 실천해도
여러분은 10년은 젊어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100세 건강 비밀이 궁금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장수 습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100세 넘게 장수한 어르신들,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지 않는 습관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만 생각하지만 사실 하지 않는 것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합니다. 오늘은 장수 노인들이 한결같이 피한 3가지 습관, 과학적 근거와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평생 건강 습관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첫 번째, 불규칙한 수면 습관을 절대 두지 않습니다. 장수 노인들의 공통점은 밤 10시 이전에 잠자리에 들고 새벽 같은 시간에 일어납니다. 연구에 따르면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사람은 심혈관 질환 위험이 40% 이상 낮고 치매 발생률도 크게 줄어듭니다. 밤을 새우거나 불규칙한 생활은 세포 노화를 촉진하고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지름길이죠. 100세 어르신들은 늘 아침 햇빛을 먼저 맞는 습관을 생활화했습니다. 즉, 늦게 자지 않는다, 불규칙하게 살지 않는다. 이것이 장수의 첫 번째 비밀입니다. 두 번째, 쓸데없는 화와 스트레스에 매이지 않는다입니다. 하버드대 75년 장수 연구에서도 오래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긍정적인 관계와 스트레스 관리 능력이었습니다. 스트레스는 우리 몸에 염증을 일으켜 노화를 가속시키는 주요 원인인데요. 100세 노인들은 작은 일에 화내지 않고 그럴 수도 있지라며 쉽게 넘기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심리적 회복 탄력성이라고 부르죠. 즉, 오래 사는 사람들은 건강을 해치는 불필요한 분노와 집착을 절대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 번째, 하루 종일 앉아만 있지 않는다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하루 8시간 이상 앉아있는 생활 습관은 흡연만큼 해롭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장수 노인들은 앉아있는 시간이 짧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집안일을 하거나 마을을 걷거나 정원을 가꾸는 등 항상 몸을 움직이는 습관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혀 있습니다. 심지어 일본 오키나와 장수 마을 어르신들은 TV 시청보다 밭일과 걷기를 즐겨 했습니다. 즉, 가만히 있지 않고 꾸준히 몸을 쓰는 것이 100세 노인들의 3번째 공통점입니다. 정리해볼까요? 100세 노인들이 절대 하지 않는 3가지 습관은: 첫째, 늦게 자고 불규칙하게 살지 않는다. 둘째, 화내고 스트레스에 매이지 않는다. 셋째, 하루 종일 가만히 앉아만 있지 않는다. 여러분, 건강을 위해 무엇을 하는 것보다 무엇을 하지 않는 것을 지키는 게 훨씬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3가지 습관만 실천해도 여러분은 10년은 젊어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100세 건강 비밀이 궁금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장수 습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건강을 위해 매일 지키는 습관이 있으신가요? 그런데 그 습관이 오히려 나이 들수록 독이 된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믿고 있지만 사실은 잘못된, 그리고 시니어 건강에 오히려 해가 되는 건강 상식들을 알려드립니다. 끝까지 보셔야 내가 지금까지 해온 습관이 진짜 건강을 지키는 건지 아니면 병을 키워온 건지 아실 수 있습니다. 화면을 톡톡 2번 두드리고 바로 시작합니다. 5가지 잘못된 건강 상식. 첫째, 매일 우유 한 잔, 뼈가 튼튼해진다. 우유에는 칼슘이 많지만 나이 들수록 유당분의 효소가 부족해 소화불량, 설사, 복부 팽만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오히려 칼슘 흡수율은 멸치, 두부, 채소, 콩류가 더 효율적입니다. 매일 우유로 지키는 뼈 건강은 반쪽짜리 진실. 둘째, 매일 닭가슴살, 단백질은 충분하다. 단백질은 양보다 다양성이 중요합니다. 닭가슴살만 먹으면 필수 아미노산 불균형으로 근육 유지가 어렵습니다. 콩, 두부, 생선, 달걀을 섞어 먹어야 근육을 지킬 수 있습니다. 셋째, 매일 한두 잔의 술은 혈액순환에 좋다. 적포도주의 폴리페놀 때문에 와인이 좋다고 알려졌지만 알코올 자체가 간, 혈압, 뇌혈관에 독이 됩니다. 혈액순환을 원한다면 술이 아니라 블루베리, 아로니아, 녹차 같은 항산화 식품이 답입니다. 넷째, 비타민C만 먹으면 면역력은 충분하다. 비타민C는 중요한 항산화제이지만 면역에는 아연, 비타민 D, 오메가3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면역력은 한 가지 영양소가 아니라 종합조화로 지켜집니다. 다섯째, 고기는 줄이고 채소 위주로만 먹어야 건강하다. 채식 위주 식단은 혈관 건강에는 좋지만 나이 들수록 근감소증과 빈혈 위험이 커집니다. 시니어일수록 오히려 적당한 고기와 단백질 섭취가 필수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건강을 위해 지켜온 습관 중 몇 가지는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사실 놀라우셨나요? 진짜 건강은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아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앞으로도 나이 들수록
꼭 알아야 할 건강 비밀들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계피꿀 레몬을 섞은 기적의 음료 들어보셨나요? 단순히 맛있는 디톡스 음료일까요? 아니면 진짜 건강을 바꿔주는 비밀이 숨어 있을까요? 오늘은 이 음료의 과학적 근거, 효능, 부작용, 그리고 직접 2주, 4주간 꾸준히 마셨을 때 나타난 체험 사례까지 끝까지 보시면 나도 한번 시도해볼까? 혹은 나는 조심해야겠구나라는 확실한 판단을 내리실 수 있을 겁니다. 먼저 성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계피에는 신라말데히드 성분이 들어있어 혈당을 낮추고 항염작용을 돕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꿀은 항산화 물질과 천연 항균 작용이 뛰어나 피로 회복과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줍니다. 레몬에는 비타민C와 구연산이 풍부해 노화 방지와 해독 작용에 탁월하죠. 세 가지가 만나면 항산화 면역 강화, 혈당 조절 소화 개선까지 말 그대로 기적의 콤보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마셔보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2주 동안 마신 사례. 아침마다 공복에 계피꿀 레몬 음료를 마신 분들은 소화가 한결 편해졌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어떤 분은 식후 더부룩함이 줄고 화장실 가는 게 규칙적으로 변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분은 아침 피로감이 줄어들고 오후에 졸음이 덜해졌다는 후기를 남겼습니다. 4주 동안 꾸준히 마신 사례. 혈당 수치가 높았던 50대 남성은 공복 혈당이 평균 8에서 12mg/dL 정도 낮아지는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여성분들 중에는 피부톤이 밝아지고 잔주름이 완화된 느낌을 받았다고 하죠. 어떤 분은 체중이 2kg 정도 자연스럽게 줄었다는 사례도 있습니다. 물론 이는 개인차가 크고 식습관과 생활습관이 함께 작용한 결과라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계피꿀 레몬 음료의 주요 이점은 이렇습니다. 1. 혈당 안정 효과, 계피의 인슐린 민감도 개선 효과. 2. 면역력 강화 효과, 꿀의 항균 작용과 항산화 작용. 3. 피부 건강 효과, 레몬의 비타민C로 콜라겐 합성 촉진. 4. 다이어트 보조 효과, 신진대사 촉진과 포만감 유지. 5. 소화 개선 효과, 위산 분비 촉진과 장내 환경 개선. 이렇게 보면 정말 마법 같은 조합이 맞습니다. 하지만 모든 분께 안전한 건 아닙니다. 주의가 필요합니다. 계피에는 쿠마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과다 섭취 시 간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꿀은 당분이 많기 때문에 과다 섭취하면 혈당이 급상승할 수 있습니다. 레몬은 산성이 강해 위식도,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들에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야 할 사람. 당뇨약, 혈액 희석제 복용 중인 분들 상호작용 가능성. 간질환 환자 계피 쿠마린 성분 주의. 위염, 위궤양 환자 레몬 산성 때문에 증상 악화 우려. 어린아이, 임산부, 전문가 상담 후 섭취 권장. 즉 아무리 기적의 음료라고 해도 내 몸 상태를 고려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은 계피꿀 레몬 기적의 음료에 대해 과학적으로 분석해보고 실제 2주, 4주 체험 사례까지 확인해봤습니다. 분명 놀라운 효능이 있지만 올바른 방법으로 적당한 양을 꾸준히 드시는 게 핵심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계피꿀 레몬을 섞은 기적의 음료 들어보셨나요? 단순히 맛있는 디톡스 음료일까요? 아니면 진짜 건강을 바꿔주는 비밀이 숨어 있을까요? 오늘은 이 음료의 과학적 근거, 효능, 부작용, 그리고 직접 2주, 4주간 꾸준히 마셨을 때 나타난 체험 사례까지 끝까지 보시면 나도 한번 시도해볼까? 혹은 나는 조심해야겠구나라는 확실한 판단을 내리실 수 있을 겁니다. 먼저 성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계피에는 신라말데히드 성분이 들어있어 혈당을 낮추고 항염작용을 돕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꿀은 항산화 물질과 천연 항균 작용이 뛰어나 피로 회복과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줍니다. 레몬에는 비타민C와 구연산이 풍부해 노화 방지와 해독 작용에 탁월하죠. 세 가지가 만나면 항산화 면역 강화, 혈당 조절 소화 개선까지 말 그대로 기적의 콤보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마셔보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2주 동안 마신 사례. 아침마다 공복에 계피꿀 레몬 음료를 마신 분들은 소화가 한결 편해졌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어떤 분은 식후 더부룩함이 줄고 화장실 가는 게 규칙적으로 변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분은 아침 피로감이 줄어들고 오후에 졸음이 덜해졌다는 후기를 남겼습니다. 4주 동안 꾸준히 마신 사례. 혈당 수치가 높았던 50대 남성은 공복 혈당이 평균 8에서 12mg/dL 정도 낮아지는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여성분들 중에는 피부톤이 밝아지고 잔주름이 완화된 느낌을 받았다고 하죠. 어떤 분은 체중이 2kg 정도 자연스럽게 줄었다는 사례도 있습니다. 물론 이는 개인차가 크고 식습관과 생활습관이 함께 작용한 결과라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계피꿀 레몬 음료의 주요 이점은 이렇습니다. 1. 혈당 안정 효과, 계피의 인슐린 민감도 개선 효과. 2. 면역력 강화 효과, 꿀의 항균 작용과 항산화 작용. 3. 피부 건강 효과, 레몬의 비타민C로 콜라겐 합성 촉진. 4. 다이어트 보조 효과,
신진대사 촉진과 포만감 유지. 5. 소화 개선 효과, 위산 분비 촉진과 장내 환경 개선. 이렇게 보면 정말 마법 같은 조합이 맞습니다. 하지만 모든 분께 안전한 건 아닙니다.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게 피에는 쿠마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과다 섭취 시 간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꿀은 당분이 많기 때문에 과다 섭취하면 혈당이 급상승할 수 있습니다. 레몬은 산성이 강해 위식도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들에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야 할 사람, 당뇨약 혈액 희석제 복용 중인 분들 상호작용 가능성, 간질환 환자 계피 쿠마린 성분 주의, 위염, 위궤양 환자 레몬 산성 때문에 증상 악화 우려, 어린아이, 임산부, 전문가 상담 후 섭취 권장, 즉 아무리 기적의 음료라고 해도 내 몸 상태를 고려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은 계피꿀 레몬 기적의 음료에 대해 과학적으로 분석해보고 실제 2주, 4주 체험 사례까지 확인해봤습니다. 분명 놀라운 효능이 있지만 올바른 방법으로 적당한 양을 꾸준히 드시는 게 핵심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사실은 몸속에서 시한폭탄처럼 조용히 질병을 키우는 생활 습관이 있습니다. 문제는 증상이 나타날 땐 이미 늦었다는 거죠. 오늘 영상에서는 혈관 내 염증, 조용한 간 손상, 침묵의 질환들을 불러오는 습관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는 이 습관을 바꾸면 시한폭탄을 해제할 수 있는 핵심 루틴까지 공개합니다. 꼭 끝까지 보세요. 가장 흔하지만 위험한 시한폭탄은 혈관 내 염증입니다. 겉으로는 아무 증상이 없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으로 나타납니다. 원인은 과도한 당분 섭취, 늦은 밤, 폭식, 운동 부족, 흡연입니다. 실제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설탕 음료 하루 한 잔만 늘어도 혈관 염증 지표가 상승합니다. 콜라 한 캔, 야식 한 번이 혈관 속 시한폭탄의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시한폭탄은 간입니다. 간은 침묵의 장기라 불릴 만큼 70% 이상 손상돼도 증상이 거의 없습니다. 술, 기름진 음식, 잦은 진통제 건강보조제 남용이 간을 조용히 망가뜨립니다. 최근 연구에서도 비알코올성 지방간 환자가 급증하는데 심지어 술을 전혀 안 마셔도 잘못된 식습관으로 생깁니다. 정기검진에서 간 수치가 살짝 높다고 무심히 넘긴다면 이미 시한폭탄의 초침은 돌고 있을지 모릅니다. 세 번째 시한폭탄은 생활습관병의 전 단계입니다. 혈압이 조금 높은데도 괜찮겠지, 공복 혈당이 약간 올라갔는데 조금 피곤해서 그래 하며 방치합니다. 하지만 2단계에서 관리하지 않으면 5에서 10년 안에 진짜 고혈압, 당뇨로 진행됩니다. 특히 시니어층에서 짠 음식, 운동 부족, 스트레스가 주요 촉매제가 됩니다. 시한폭탄은 소리 없이 다가오고 우리가 방치하는 순간 뇌와 심장을 향해 터집니다. 시한폭탄을 해제하는 법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아침 첫 음료는 당분 많은 주스, 커피 대신 따뜻한 물 한 잔 드세요. 매일 30분 걷기로 혈관 염증과 간 지방 감소 효과를 경험해보세요. 저녁 8시 이후 음식 줄이기로 간 해독과 혈당을 안정시켜보세요. 주 1회 채소 통곡물 위주 식단으로 혈관, 간 동시 보호해보세요. 작은 루틴 변화가 몸속 시한폭탄의 초침을 멈출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한 습관들 혹시 여러분도 무심코 하고 있지는 않나요? 겉으론 아무렇지 않아도 몸속에선 시한폭탄이 째깍째깍 돌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시한폭탄을 끄는 방법, 앞으로도 과학적 근거로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 나도 이 습관 고쳐야겠다는 다짐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변화가 100세 건강으로 가는 길이 됩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사실은 몸속에서 시한폭탄처럼 조용히 질병을 키우는 생활 습관이 있습니다. 문제는 증상이 나타날 땐 이미 늦었다는 거죠. 오늘 영상에서는 혈관 내 염증, 조용한 간 손상, 침묵의 질환들을 불러오는 습관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는 이 습관을 바꾸면 시한폭탄을 해제할 수 있는 핵심 루틴까지 공개합니다. 꼭 끝까지 보세요. 가장 흔하지만 위험한 시한폭탄은 혈관 내 염증입니다. 겉으로는 아무 증상이 없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으로 나타납니다. 원인은 과도한 당분 섭취, 늦은 밤, 폭식, 운동 부족, 흡연입니다. 실제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설탕 음료 하루 한 잔만 늘어도 혈관 염증 지표가 상승합니다. 콜라 한 캔, 야식 한 번이 혈관 속 시한폭탄의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시한폭탄은 간입니다. 간은 침묵의 장기라 불릴 만큼 70% 이상 손상돼도 증상이 거의 없습니다. 술, 기름진 음식, 잦은 진통제 건강보조제 남용이 간을 조용히 망가뜨립니다. 최근 연구에서도 비알코올성 지방간 환자가 급증하는데
심지어 술을 전혀 안 마셔도 잘못된 식습관으로 생깁니다. 정기검진에서 간 수치가 살짝 높다고 무심히 넘긴다면 이미 시한폭탄의 초침은 돌고 있을지 모릅니다. 세 번째 시한폭탄은 생활습관병의 전 단계입니다. 혈압이 조금 높은데도 괜찮겠지, 공복 혈당이 약간 올라갔는데 조금 피곤해서 그래 하며 방치합니다. 하지만 2단계에서 관리하지 않으면 5에서 10년 안에 진짜 고혈압, 당뇨로 진행됩니다. 특히 시니어층에서 짠 음식, 운동 부족, 스트레스가 주요 촉매제가 됩니다. 시한폭탄은 소리 없이 다가오고 우리가 방치하는 순간 뇌와 심장을 향해 터집니다. 시한폭탄을 해제하는 법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아침 첫 음료는 당분 많은 주스, 커피 대신 따뜻한 물 한 잔 드세요. 매일 30분 걷기로 혈관 염증과 간 지방 감소 효과를 경험해보세요. 저녁 8시 이후 음식 줄이기로 간 해독과 혈당을 안정시켜보세요. 주 1회 채소 통곡물 위주 식단으로 혈관, 간 동시 보호해보세요. 작은 루틴 변화가 몸속 시한폭탄의 초침을 멈출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한 습관들, 혹시 여러분도 무심코 하고 있지는 않나요? 겉으론 아무렇지 않아도 몸속에선 시한폭탄이 째깍째깍 돌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시한폭탄을 끄는 방법, 앞으로도 과학적 근거로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 나도 이 습관 고쳐야겠다는 다짐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변화가 100세 건강으로 가는 길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몸 안에는 세포 시계가 있습니다. 바로 텔로미어인데요. 이 시계가 짧아질수록 세포는 늙고 결국 질병과 노화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 이 세포 시계를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과학적으로 밝혀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노벨상으로 증명된 세포 시계 되돌리기 프로젝트의 비밀을 알려드립니다. 화면 톡톡 2번 두드리고 바로 시작할게요. 텔로미어란 무엇일까요? 텔로미어는 염색체 끝에 달린 보호막입니다. 세포가 분열할 때마다 조금씩 잘려나가고 결국 너무 짧아지면 세포가 더 이상 분열하지 못해 노화가 시작되죠. 즉, 텔로미어는 세포의 수명시계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2009년 이 텔로미어와 관련된 연구로 과학자들이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습니다. 이 발견 덕분에 우리는 노화가 단순한 숙명이 아니라 어느 정도 조절 가능한 과정임을 알게 된 겁니다. 과학자들은 텔로미어를 되돌리려는 여러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첫째, 텔로머라제라는 효소를 활성화하면 텔로미어를 다시 길게 만들 수 있습니다. 문제는 암세포도 이 효소를 이용해 무한히 분열한다는 점이죠. 그래서 안전하게 활용하는 방법이 연구 중입니다. 둘째, 생활 습관만으로도 텔로미어를 보호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은 텔로미어 단축 속도를 늦추고 채소, 과일, 견과류가 풍부한 식단은 세포 손상을 막아줍니다. 셋째, 명상과 스트레스 관리 역시 텔로미어 보호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하버드와 캘리포니아 의대 연구에서 밝혀졌습니다. 즉, 우리가 선택하는 매일의 습관이 곧 세포 시계를 되돌리는 열쇠라는 거죠. 그렇다면 시청자분들이 바로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텔로미어 루틴 3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매일 30분 걷기. 이것은 혈관 건강과 함께 텔로미어 단축 속도를 늦춘다는 과학적 근거가 있습니다. 둘째, 채소와 과일 위주의 항산화 식단. DNA 손상을 줄이고 세포 수명을 연장합니다. 셋째, 충분한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 만성 스트레스는 텔로미어를 급속도로 짧게 만들지만 명상이나 요가 같은 습관은 반대로 보호 효과가 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작은 습관의 변화가 세포 차원에서 노화 시계를 되돌리는 힘을 발휘하는 겁니다. 결국 특별한 비밀은 없습니다. 늘 강조되는 습관은 그만큼 중요하고 기본이 된다는 것입니다. 기본이야말로 수십 년 연구 끝에 증명된 것으로 꾸준히 실천하는 것, 그것이 노화의 속도를 늦추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하죠. 하지만 세포 속 텔로미어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작은 습관을 바꾼다면 여러분도 세포 시계를 되돌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과학적 근거로 검증된 건강정보 알려드릴 테니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 인생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여러분, 우리 몸 안에는 세포 시계가 있습니다. 바로 텔로미어인데요. 이 시계가 짧아질수록 세포는 늙고 결국 질병과 노화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 이 세포 시계를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과학적으로 밝혀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노벨상으로 증명된 세포 시계 되돌리기 프로젝트의 비밀을 알려드립니다. 화면 톡톡 2번 두드리고 바로 시작할게요. 텔로미어란 무엇일까요? 텔로미어는 염색체 끝에 달린 보호막입니다.
세포가 분열할 때마다 조금씩 잘려나가고 결국 너무 짧아지면 세포가 더 이상 분열하지 못해 노화가 시작되죠. 즉, 텔로미어는 세포의 수명시계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2009년 이 텔로미어와 관련된 연구로 과학자들이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습니다. 이 발견 덕분에 우리는 노화가 단순한 숙명이 아니라 어느 정도 조절 가능한 과정임을 알게 된 겁니다. 과학자들은 텔로미어를 되돌리려는 여러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첫째, 텔로머라제라는 효소를 활성화하면 텔로미어를 다시 길게 만들 수 있습니다. 문제는 암세포도 이 효소를 이용해 무한히 분열한다는 점이죠. 그래서 안전하게 활용하는 방법이 연구 중입니다. 둘째, 생활 습관만으로도 텔로미어를 보호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은 텔로미어 단축 속도를 늦추고 채소, 과일, 견과류가 풍부한 식단은 세포 손상을 막아줍니다. 셋째, 명상과 스트레스 관리 역시 텔로미어 보호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하버드와 캘리포니아 의대 연구에서 밝혀졌습니다. 즉, 우리가 선택하는 매일의 습관이 곧 세포 시계를 되돌리는 열쇠라는 거죠. 그렇다면 시청자분들이 바로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텔로미어 루틴 3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매일 30분 걷기. 이것은 혈관 건강과 함께 텔로미어 단축 속도를 늦춘다는 과학적 근거가 있습니다. 둘째, 채소와 과일 위주의 항산화 식단. DNA 손상을 줄이고 세포 수명을 연장합니다. 셋째, 충분한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 만성 스트레스는 텔로미어를 급속도로 짧게 만들지만 명상이나 요가 같은 습관은 반대로 보호 효과가 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작은 습관의 변화가 세포 차원에서 노화 시계를 되돌리는 힘을 발휘하는 겁니다. 결국 특별한 비밀은 없습니다. 늘 강조되는 습관은 그만큼 중요하고 기본이 된다는 것입니다. 기본이야말로 수십 년 연구 끝에 증명된 것으로 꾸준히 실천하는 것, 그것이 노화의 속도를 늦추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하죠. 하지만 세포 속 텔로미어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작은 습관을 바꾼다면 여러분도 세포 시계를 되돌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과학적 근거로 검증된 건강 정보 알려드릴 테니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 인생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여러분, 왜 나이가 들면 기억력이 떨어지고 근육이 약해지고 혈관이 막힐까요? 그 이유 중 하나는 바로 단백질이 엉겨붙는 현상 때문입니다. 오늘은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노화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되는 단백질 응집의 비밀과 이를 막는 음식 생활 습관을 알려드립니다. 화면을 빠르게 톡톡 2번 두드리고 시작합니다. 우리 몸속 단백질은 매일 만들어지고 또 분해됩니다. 하지만 이 과정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단백질이 뭉치고 덩어리가 쌓이면서 질병과 노화를 불러옵니다. 치매, 근감소증, 심혈관 질환까지. 단백질 응집은 거의 모든 노화 질환의 공통적인 특징이죠. 대표적인 예가 바로 알츠하이머병입니다. 뇌 속에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이 덩어리로 쌓여 신경세포를 파괴하죠. 또 근육에서는 미스폴딩된 단백질이 쌓이면서 근육세포가 손상되고 근육이 점점 약해집니다. 혈관 속에서도 단백질 찌꺼기가 엉겨붙어 혈관벽을 두껍게 만들고 동맥경화를 촉진합니다. 즉, 단백질 응집은 단순한 부산물이 아니라 노화의 촉매제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단백질 응집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3가지 핵심 전략이 있습니다. 첫째, 단백질 청소 시스템 오토파지를 깨워라. 오토파지는 세포가 스스로 쓰레기를 청소하는 기능입니다. 이를 활성화하려면 간헐적 단식, 가벼운 운동, 그리고 녹차 강황 같은 항산화 식품이 도움이 됩니다. 둘째, 단백질 대사를 돕는 음식 섭취. 브로콜리, 시금치 같은 녹색 채소에는 설포라판, 루테올린 성분이 있어 단백질이 잘못 접히는 걸 막아줍니다. 또 오메가3 지방산은 뇌 속 단백질 응집 억제에 효과적입니다. 셋째, 땀과 순환. 단백질 찌꺼기를 효율적으로 배출하려면 혈액과 림프 순환이 중요합니다. 가벼운 유산소 운동, 스트레칭, 충분한 수분 섭취가 필수입니다. 노화의 근본 원인, 단백질 응집. 이 작은 뭉침이 쌓이면 치매, 근감소, 혈관 질환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생활 습관을 바꾼다면 세포 속 단백질은 다시 건강하게 작동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젊음을 지키는 진짜 비밀은 단백질 응집을 막는 데 있다는 사실, 오늘 꼭 기억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건강한 노화를 위한 작은 투자입니다. 여러분, 왜 나이가 들면 기억력이 떨어지고 근육이 약해지고 혈관이 막힐까요? 그 이유 중 하나는 바로 단백질이 엉겨붙는 현상 때문입니다. 오늘은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노화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되는 단백질 응집의 비밀과 이를 막는 음식 생활 습관을 알려드립니다. 화면을 빠르게 톡톡 2번 두드리고 시작합니다. 우리 몸속 단백질은 매일 만들어지고 또 분해됩니다. 하지만 이 과정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단백질이 뭉치고 덩어리가 쌓이면서 질병과 노화를 불러옵니다. 치매, 근감소증, 심혈관 질환까지. 단백질 응집은 거의 모든 노화 질환의 공통적인 특징이죠. 대표적인 예가 바로 알츠하이머병입니다. 뇌 속에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이 덩어리로 쌓여 신경세포를 파괴하죠. 또 근육에서는 미스폴딩된 단백질이 쌓이면서 근육세포가 손상되고 근육이 점점 약해집니다. 혈관 속에서도 단백질 찌꺼기가 엉겨붙어 혈관벽을 두껍게 만들고 동맥경화를 촉진합니다. 즉, 단백질 응집은 단순한 부산물이 아니라 노화의 촉매제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단백질 응집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3가지 핵심 전략이 있습니다. 첫째, 단백질 청소 시스템 오토파지를 깨워라. 오토파지는 세포가 스스로 쓰레기를 청소하는 기능입니다. 이를 활성화하려면 간헐적 단식, 가벼운 운동, 그리고 녹차 강황 같은 항산화 식품이 도움이 됩니다. 둘째, 단백질 대사를 돕는 음식 섭취. 브로콜리, 시금치 같은 녹색 채소에는 설포라판, 루테올린 성분이 있어 단백질이 잘못 접히는 걸 막아줍니다. 또 오메가3 지방산은 뇌 속 단백질 응집 억제에 효과적입니다. 셋째, 땀과 순환. 단백질 찌꺼기를 효율적으로 배출하려면 혈액과 림프 순환이 중요합니다. 가벼운 유산소 운동, 스트레칭, 충분한 수분 섭취가 필수입니다. 노화의 근본 원인, 단백질 응집. 이 작은 뭉침이 쌓이면 치매, 근감소, 혈관 질환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생활 습관을 바꾼다면 세포 속 단백질은 다시 건강하게 작동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젊음을 지키는 진짜 비밀은 단백질 응집을 막는 데 있다는 사실, 오늘 꼭 기억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건강한 노화를 위한 작은 투자입니다. 매일 아침 마시는 커피컵, 사용하는 샴푸와 로션,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 이 모든 것 속에 프탈레이트라는 화학물질이 숨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호르몬과 면역, 심지어 생식 건강까지 조용히 흔들고 있습니다. 프탈레이트란 무엇일까요? 프탈레이트는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하고 유연하게 만드는 가소제입니다. PVC 바닥재, 비닐, 포장재는 물론 화장품, 방향제, 세제, 심지어 의료기구까지 아주 널리 사용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프탈레이트를 숨은 환경호르몬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프탈레이트가 우리 몸에 끼치는 영향 5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호르몬 교란입니다. 남성에게서는 정자수 감소와 테스토스테론 억제로 불임 위험이 커지고 여성은 배란장애, 생리불순, 조기 폐경 등과 관련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둘째, 임신과 태아 건강입니다. 임신부가 고농도 프탈레이트에 노출되면 조산 위험이 높아지고 태아 뇌 발달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셋째, 대사질환과 비만입니다. 프탈레이트는 지방세포의 발달을 촉진해 비만과 인슐린 저항성을 일으키고 제2형 당뇨병 위험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넷째, 심혈관 질환 위험입니다. 혈압을 높이고 동맥을 딱딱하게 만들 수 있다는 연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암과 면역 문제까지. 유방암, 고환암과의 연관성 가능성이 제기되고 아이들에서는 천식 알레르기, ADHD와의 관련성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프탈레이트는 생각보다 쉽게 우리 몸으로 들어옵니다.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와 포장재에서 음식으로 스며들고 향이 강한 방향제, 샴푸, 로션, 네일 제품 속에도 숨어 있습니다. 심지어 전자레인지에 플라스틱 용기를 넣으면 더 많이 녹아나올 수 있죠. 그렇다면 어떻게 노출을 줄일 수 있을까요? 일회용 플라스틱 대신 유리나 스테인리스 사용, 전자레인지에 플라스틱 용기 넣지 않기, 무향 화장품과 세제 선택, 가공식품보다 신선한 재료 먹기, 집안 환기와 청소로 미세 플라스틱 먼지 줄이기. 완벽하게 피할 순 없지만 생활 속 작은 실천이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화학물질, 프탈레이트. 오늘부터 한 가지 습관만 바꿔도 우리 몸은 더 안전해질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여러분은 프탈레이트를 어떻게 줄이고 계신지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매일 아침 마시는 커피컵, 사용하는 샴푸와 로션,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 이 모든 것 속에 프탈레이트라는 화학물질이 숨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호르몬과 면역, 심지어 생식 건강까지 조용히 흔들고 있습니다. 프탈레이트란 무엇일까요?
푸탈레이트는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하고 유연하게 만드는 가소제입니다. PVC 바닥재, 비닐, 포장재는 물론 화장품, 방향제, 세제, 심지어 의료기구까지 아주 널리 사용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푸탈레이트를 숨은 환경호르몬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푸탈레이트가 우리 몸에 끼치는 영향 5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호르몬 교란입니다. 남성에게서는 정자수 감소와 테스토스테론 억제로 불임 위험이 커지고 여성은 배란장애, 생리불순, 조기 폐경 등과 관련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둘째, 임신과 태아 건강입니다. 임신부가 고농도 푸탈레이트에 노출되면 조산 위험이 높아지고 태아 뇌 발달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셋째, 대사질환과 비만입니다. 푸탈레이트는 지방세포의 발달을 촉진해 비만과 인슐린 저항성을 일으키고 제2형 당뇨병 위험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넷째, 심혈관 질환 위험입니다. 혈압을 높이고 동맥을 딱딱하게 만들 수 있다는 연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암과 면역 문제까지. 유방암, 고환암과의 연관성 가능성이 제기되고 아이들에서는 천식 알레르기, ADHD와의 관련성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푸탈레이트는 생각보다 쉽게 우리 몸으로 들어옵니다.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와 포장재에서 음식으로 스며들고 향이 강한 방향제, 샴푸, 로션, 네일 제품 속에도 숨어 있습니다. 심지어 전자레인지에 플라스틱 용기를 넣으면 더 많이 녹아나올 수 있죠. 그렇다면 어떻게 노출을 줄일 수 있을까요? 일회용 플라스틱 대신 유리나 스테인리스 사용, 전자레인지에 플라스틱 용기 넣지 않기, 무향 화장품과 세제 선택, 가공식품보다 신선한 재료 먹기, 집안 환기와 청소로 미세 플라스틱 먼지 줄이기. 완벽하게 피할 순 없지만 생활 속 작은 실천이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화학물질, 푸탈레이트. 오늘부터 한 가지 습관만 바꿔도 우리 몸은 더 안전해질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여러분은 푸탈레이트를 어떻게 줄이고 계신지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 몸속에서는 어느 순간부터 급격히 노화의 속도가 빨라지는 시점이 있습니다. 바로 45세에서 55세 중년기인데요. 오늘은 과학적 연구로 밝혀진 중년 노화 가속 현상과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생활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과학이 말하는 노화 가속 구간. 최근 프로테오믹 시계 연구에 따르면 사람의 혈액 속 단백질 패턴을 분석했을 때 3번의 급격한 변화 시점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중 가장 큰 변화가 중년기, 약 45세에서 55세에 발견되었죠. 이 시기에 신체는 근육량 감소, 호르몬 변화, 대사 기능 저하, 인지 능력 저하가 동시에 나타나면서 생물학적 나이가 실제 나이보다 빠르게 진행됩니다. 쉽게 말하면 45세 이후에는 속으로 1년이 1.5년처럼 흐른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나이대라도 어떤 사람은 50대인데 40대처럼 젊어 보이고 어떤 사람은 60대처럼 노화가 빨리 오는 차이가 생기는 것이죠. 둘째, 노화 가속을 늦추는 생활 습관 3가지. 1. 근육을 지켜라. 매일 30분 근력 운동에 유산소 운동. 근육량은 노화 속도의 가장 큰 지표 중 하나입니다. 하버드 의학대학원 연구에 따르면 주 3회 이상의 근력 운동을 하는 사람은 같은 나이대보다 생물학적 나이가 5년 젊게 유지된다고 합니다. 유산소 운동과 병행하면 심장, 혈관, 뇌 건강까지 동시에 지킬 수 있습니다. 이 단백질과 항산화 식품, 중년 식단 전략. 45세 이후에는 단백질 요구량이 증가합니다. 체중 1kg당 1.2g 이상 단백질을 섭취해야 근육 손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항산화 식품 블루베리, 녹차, 토마토, 견과류를 포함하면 세포 속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 노화 속도를 늦춥니다. 특히 한국 중년에게 흔한 고혈압 지방간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3.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와 호르몬 균형 유지. 수면 부족은 노화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높이고 성장 호르몬 분비를 줄여 회복력을 떨어뜨립니다. 미국 수면학회 연구에 따르면 하루 6시간 이하 수면을 지속적으로 하는 중년은 10년 내 치매 위험이 30% 증가했습니다. 명상, 요가, 호흡법 같은 간단한 스트레스 관리 습관이 노화 속도를 늦추는 데 효과적입니다. 셋째, 지금 당장 실천할 한 주 루틴. 월수금은 근력 운동 30분, 스쿼트, 플랭크, 푸시업, 화목토는 가벼운 유산소, 30분 걷기, 자전거, 수영. 매일은 단백질 위주 식사 두부, 계란, 생선, 닭가슴살, 항산화 간식 견과류 한 줌, 블루베리 한 컵. 7시간 숙면과 스마트폰 줄이기. 여러분, 45세 이후는 단순히 나이가 드는 게 아니라 노화 속도가 가속되는 전환점입니다. 하지만 생활 습관만 잘 관리해도 생물학적 나이를 5년, 10년 젊게 유지할 수 있다는 사실.
오늘부터 작은 습관 하나씩 바꿔보시는 건 어떨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고 더 유익한 영상으로 또 만나요. 여러분,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 몸속에서는 어느 순간부터 급격히 노화의 속도가 빨라지는 시점이 있습니다. 바로 45세에서 55세 중년기인데요. 오늘은 과학적 연구로 밝혀진 중년 노화 가속 현상과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생활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과학이 말하는 노화 가속 구간. 최근 프로테오믹 시계 연구에 따르면 사람의 혈액 속 단백질 패턴을 분석했을 때 3번의 급격한 변화 시점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중 가장 큰 변화가 중년기, 약 45세에서 55세에 발견되었죠. 이 시기에 신체는 근육량 감소, 호르몬 변화, 대사 기능 저하, 인지 능력 저하가 동시에 나타나면서 생물학적 나이가 실제 나이보다 빠르게 진행됩니다. 쉽게 말하면 45세 이후에는 속으로 1년이 1.5년처럼 흐른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나이대라도 어떤 사람은 50대인데 40대처럼 젊어 보이고 어떤 사람은 60대처럼 노화가 빨리 오는 차이가 생기는 것이죠. 둘째, 노화 가속을 늦추는 생활 습관 3가지. 1. 근육을 지켜라. 매일 30분 근력 운동에 유산소 운동. 근육량은 노화 속도의 가장 큰 지표 중 하나입니다. 하버드 의학대학원 연구에 따르면 주 3회 이상의 근력 운동을 하는 사람은 같은 나이대보다 생물학적 나이가 5년 젊게 유지된다고 합니다. 유산소 운동과 병행하면 심장, 혈관, 뇌 건강까지 동시에 지킬 수 있습니다. 이 단백질과 항산화 식품, 중년 식단 전략. 45세 이후에는 단백질 요구량이 증가합니다. 체중 1kg당 1.2g 이상 단백질을 섭취해야 근육 손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항산화 식품 블루베리, 녹차, 토마토, 견과류를 포함하면 세포 속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 노화 속도를 늦춥니다. 특히 한국 중년에게 흔한 고혈압, 지방간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3.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와 호르몬 균형 유지. 수면 부족은 노화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높이고 성장 호르몬 분비를 줄여 회복력을 떨어뜨립니다. 미국 수면학회 연구에 따르면 하루 6시간 이하 수면을 지속적으로 하는 중년은 10년 내 치매 위험이 30% 증가했습니다. 명상, 요가, 호흡법 같은 간단한 스트레스 관리 습관이 노화 속도를 늦추는 데 효과적입니다. 셋째, 지금 당장 실천할 한 주 루틴. 월수금은 근력 운동 30분, 스쿼트, 플랭크, 푸시업, 화목토는 가벼운 유산소, 30분 걷기, 자전거, 수영. 매일은 단백질 위주 식사 두부, 계란, 생선, 닭가슴살, 항산화 간식 견과류 1줌, 블루베리 1컵, 7시간 숙면과 스마트폰 줄이기. 여러분, 45세 이후는 단순히 나이가 드는 게 아니라 노화 속도가 가속되는 전환점입니다. 하지만 생활 습관만 잘 관리해도 생물학적 나이를 5년, 10년 젊게 유지할 수 있다는 사실. 오늘부터 작은 습관 하나씩 바꿔보시는 건 어떨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고 더 유익한 영상으로 또 만나요.